자, 그래서 오늘부터 나갈 단원이 일단 1단원 수열의 극한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수열의 극한은 수렴과 발산이라는 것부터 일단은 내용을 조금 설명해 볼게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선생님이 예를 들어 우리가 이미 수학 1에서 수열이라는 것을 배웠다라고, 당연히 수열이라는 것 수의 나열로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이 있고요. 그것들의 수열을 선생님이 몇 가지를 한번 좀 적어 볼게요. 예를 들어 n분의 1이라는 이런 수열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이라는 수열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2n 빼기 1이라는 수열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3n이라는 수열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의 n제곱이라는 수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수의 나열들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뭘 할 거냐면 수열의 극한을 보내보겠다. 우리가 이미 함수의 극한을 보내봤죠. 함수의 극한은 함수 fx를 리미트 x를 a로 보내거나 또는 무한대로 보내는 행동들을 해봤죠. 그랬을 때 그게 어떤 하나의 값으로 가면 그것도 수렴, 하나의 값으로 가지 않으면 발산이라고 정의했단 말이야. 그럼 마찬가지 우리는 이러한 수열들을 마찬가지 뭘 해볼 거냐면 n에다가 1부터 차례대로 집어넣어 보자. 당연히 이거 1 집어넣으면 누가 봐도 1이고, 2를 넣으면 2분의 1이고, 3을 넣으면 3분의 1, 4를 넣으면 4분의 1이라 그래서 n에다가 순차적으로 집어넣다 보면 n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n분의 1일 거고, 우리는 이제 이 n을 한없이 크게 가면 얘가 얼마에 가까워질까를 생각해 본다라는 거죠. 그럼 다들 알겠지만 찬영아, 요거는 n이 한없이 커지면 얼마에 가까워질 것 같아? 그렇죠. 0에 가까워진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 어느 정도는. 마찬가지 이것도 한번 n에다가 1부터 집어넣으면 당연히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그리고 16분의 1이라 그래서 이렇게 적었더니 양수, 음수가 반복이 되지만 이 값이 결과적으로 어디에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가 있냐면 0에 가까워질 것 같아요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마찬가지 이것도 똑같죠. 얘는 한번 집어 1, 3, 5, 7 이렇게 되더니 얘는 결국에는 어디에 가까워질 것 같니? 라고 봤더니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한없이 커지겠네 라 그래서 일명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 기호로 무한대라고 이렇게 썼었어. 마찬가지 얘도 마이너스 3, 그리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2 이렇게 돼서 해보면 얘도 하나의 값에 가까워지지 않고 어떻게 간다?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라고 알 수가 있더라.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번 적어볼까요? 얘는 마3, 얘는 9, 마이너스 27, 얘는 81이야. 즉 얘는 어떤 하나의 값으로는 가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한없이 커지지도 않아요. 또는 한없이 작아지지 않고 한없이 큰 값, 작은 값 돼서 반복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앞으로 뭐라 부를 거냐면 일명 진동이라고 부를 거예요. 진동. 그래서 뭘 해본 거냐면 선생님이 다양한 수열에 대해서 n에다가 1부터 차례대로 한없이 커지는 무한대 값까지 대입해 봤더니 어떤 것들이 있냐면 하나의 값으로 가는 것들이 있고 하나의 값으로 가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값으로 가는 걸 앞으로 뭐라 부를 거냐면 수렴이라고 부를 거고요. 하나의 값으로 가지 않는 걸 전부 다 발산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야. 따라서 이 수열의 극한의 첫 번째 문제는 항상 뭐가 나오냐면 그 수열이 수렴하면 수렴값을 구하세요.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이면 발산이라고 적으라는 문제가 항상 1번 문제로 나온다. 그럼 그것이 수렴한지 발산이 따지는 방법 어떻게 하는 거냐면 n에다가 1부터 차례대로 집어넣어서 한없이 커졌을 때 어떤 값으로 가는지 찾아보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간단하게 한번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해 볼게요. 리미트 결국에 n을 이제 무한히 보내는 게 우리는 수열의 극한이고요. 요거에 an, 요 마찬가지 수열들의 극한을 보내보겠다.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하나의 값으로 간다면 얘를 우리가 앞으로 수렴이라고 부를 거고요. 우리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해당하는 an이 어떤 종류? 무한대가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거나 진동. 이 진동이라는 것은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닌 전부 다 하나의 값으로 가지 않고 통틀어 진동이라고 부르는 거야. 뭐다? 진동이다. 얘를 우리가 앞으로 통틀어 발산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1번 문제는 이런 게 나올 거다. 수열의 수렴인지 발산인지 구하세요. 수렴하면 그 값을 쓰고요.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이라고 적겠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값들을 한번 구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한번 넘어가서 이 내용만 가지고 한번 필수 예제 1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필수 예제 1번. 방금 한 내용의 연장선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는 다음 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고요. 수렴하면 그 극한값을 구하란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들은 굳이 1부터 차례대로 집어넣지 않아도 한없이 커지는 것 또는 수렴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모르는 게 있어. 당연히 1번 같은 경우는 리미트 n을 무한히 보내면 요 n분의 1이죠. 우리는 이걸 이미 함수의 극한에서도 대략 이런 식으로 쓴 적도 있죠. 무한대분의 1로 간다. 그럴 때 이 무한대분의 1로 가는 걸 우리는 얼마라고 할 수가 있더라? 0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마 함수의 극한에서 다들 한번 다뤄봤을 거야. 자, 마찬가지 2번 어떻게 되겠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얘가 n 더하기 1의 극한이죠. 그럼 알겠지만 요 n이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 더하기 1. 실제로 요 놈은 뭐가 되냐면 무한대가 되고 얘를 우리가 발산이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자, 3번 어떻게 되겠니? 현태야, 졸리니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디로 가요? 거 봐요. 벌써 졸리구나. 자, 마이너스 2n 더하기 1은 그렇죠. 요 앞에 거의 부호를 따라가서 마이너스 무한대 더하기 1 이것은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다. 얘도 발산이다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우리 학생들 중에 사인, 코사인 이런 게 나오면 얘가 어디로 가니라고 봤을 때 당연히 이거의 리미트 값은 구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아까들은 결국에는 여기다가 n을 한없이 크게 보면 그 값이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 같지만 여기는 리미트가 여기에 걸리는 거야. 그럼 여기가 한없이 커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n에다가 자연수를 하나씩 집어넣어가면서 커지는 거거든. 따라서 이렇게 요거를 n에다가 무한대 보냈을 때 이런 모르는 값이 나오면 방법이 없어. 하나씩 일일이 집어넣어 봐야겠다. 따라서 n에다가 1을 집어넣어 봐라. 그러면 코사인 파이가 되는 거고 2를 집어넣으면 코사인 2파이가 되는 거고 3을 넣으면 코사인 3파이 4를 넣으면 코사인 4파이. 자, 잠깐 하품하고 있는 찬영인가요? 코사인 파이 얼마죠? 코사인 파이 얼마죠?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되겠다. 현재 깜짝 놀랐죠? 자, 코사인 2파이 얼마죠? 1이죠. 자, 다들 혹시나 까먹은 사람 이해해요? 자, 코사인 3파이는 다시 얼마죠? 누구랑 같죠? 마이너스 1이 1이 되니까 이 값은 결국 구해보면 말과 1이 계속 반복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 이걸 뭐라고 부르자고요? 진동이라고 부를 거고 얘도 수렴과 발산의 종류 중에 발산이라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n에다가 그냥 무한대를 집어넣어서 하나의 값으로 가는 거 또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진동도 구할 수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 거는 방법이 없어. n에다가 순차적으로 집어넣어서 그 값이 어떤 하나의 가는지 안 가는지 따져주는 게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는 방법이다. 자, 한번 밑에 확인 체크 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이제 내가 수렴하는 수열인 걸 구했어. 그러면 그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산들이 가능하다라는 걸 배울 거다. 왜? 계산을 해봐야 되거든. 아마도 이 계산은 함수의 극한에서 이미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즉 an과 bn의 수열이 전부 다 수렴하고요. 리미트 an이 알파로 가고 bn도 베타로 간다면 해당은 앞으로 다음과 같은 연산은 아주 자연스럽게 쓰겠다라는 거야. 요 수열의 c배한 거는 c를 앞으로 빼서 뒤에 걸 계산해서 그냥 c 곱하기 알파라고 해도 되고 두 개를 더한 수열, 여기 항상 가정은 둘 다 수렴한다는 게 기본 가정이야. 그러면 두 개를 더한 수열은 각각을 쪼개서 각각의 수렴하는 값 알파 더하기 베타 마찬가지 뺀 거는 베타 빼기 알파 두 개를 곱한 거는 알파 곱하기 베타 나눈 거는 베타분의 알파. 항상 중요한 거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만 꼭 지킨다면 실수배와 4층 연산들은 그 4층 연산으로 항상 계산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렴하는 수열에 대한 연산이 나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값을 알파 베타라 그래서 거기다가 그냥 냅다 집어넣고 계산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 현태가 또 졸리니까 자, 현태야. 자, 리미트 a는 얼마인 줄 알아요? 왜 2야? 라고 물어보면
왜 2죠? 1 더하기가 3이에요. 네, 그렇죠. 1 더하기가 3인 거 맞아요. 자,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지금 어떤 수열의 극한을 알고 있냐면 얘가 3으로 가는 건 알죠? 그 다음에 얘는 1인 걸 알아요. 얘 자체가 1인 걸 알아요. 그러면 실제로 얘는 당연히 A에는 더하기에다가 빼기란 거라 그래서 우리가 얘가 얼마가 되는 걸 알고 얘는 얼마로 가는 걸 알았어 지금? 3으로 가는 걸 알고 얘는 그냥 얼마니까? 1이니까 그래서 얘가 2다가 맞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알고 있는 두 개 얘와 빼기를 하게 되면 얘 3으로 알고 있고 요거 빼기로 알고 있으니까 두 개 빼기로의 연산에 의해서 요게 2가 된다라는 거야. 이런 식. 이게 원래 정확한 얘기가 돼. 하지만 이런 거 굳이 생각 안 하고 그냥 딱 보고 이걸 그냥 2라고 해도 전혀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인지해 주는 게 중요해요. 원래는 정확히는 이런 식으로 가서 있지만 전혀 상관없이 그냥 곧바로 이걸 2라고 하면 돼. 왜? 얘가 수렴하고 요게 수렴하는 거니까 두 개를 빼서 얘를 만든 거거든. 이렇게 인지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요걸 보고 그냥 당연히 2예요 라고 해도 전혀 틀린 게 아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또 뒤쪽에 한번 몇 가지 계산들을 한번 좀 같이 해볼게요. 자, 그래서 개념 원리 읽기 3번은 그냥 이런 문제. AN이 4로 가고요. BN이 마 3으로 가면 다음과 같은 연산들은 바로바로 그냥 구할 수가 있구나. 그냥 4층 연산의 실수배로 바로 얘는 그냥 얼마로 가면 된다. 여기다가 4 빼기 3 이렇게 계산하면 돼서 1이고 얘도 그냥 자연스럽게 8 마이너스 5배에 마이너스 3배 그러니까 23이라고 써도 전혀 무방하고 얘는 4 곱하기 마이너스 3 마 10이라고 써도 전혀 상관이 없다. 마찬가지 요것도 3에다가 여기다가 마 3 넣고 여기다가 2 넣고 4 넣고 1 넣어도 괜찮다라는 얘기야.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는 이런 그대로 집어넣은 연산들이 전부 다 성립하니까 겁먹지 말고 해보면 되겠다. 알겠죠? 자, 마찬가지 4번. 자, 다음에 극한을 구하시오라는 마찬가지 수렴하는 수열의 4층 연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1번 다음의 극한을 구하세요. 뭐야? 얘는 이미 3으로 가는 거 안다. 그러면 요 놈의 극한을 구해봤더니 얘가 무한대분의 2 얼마 빵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3 플러스 0 여기를 3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자, 2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분의 2n 더하기의 극한은 현재 얼마죠? 2번은 얼마죠 극한이? 0이요. 0 맞나요 다들? 자, 0인 이유는 아마 이제 두 가지로 아마 배웠을 거야. 첫 번째는 얘를 각각을 쪼개면 n분의 2 더하기 n제곱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리미트를 보내게 되면 당연히 무한대분의 2 빵 그래서 빵이다 라고 배운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또는 저렇게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 극한은 차수 비교를 통해서 분모가 더 차수가 크고 분모가 차수가 더 작으면 결과적으로 0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배웠을 거다. 맞나요? 그래서 이건 이미 함수의 극한에서 우리가 이미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 극한 다 배웠죠. 차수 비교하는 형식으로. 그래서 이것도 어렵지가 않을 거다. 자, 얘도 마찬가지 어떻게 된다? 4 플러스 빵 4와 마찬가지 0마이 마이너스 2가 돼서 요거는 그대로 마이너스 8이다라고 구해주면 되는 거였죠. 아직 너무 쉽나요? 자, 마찬가지 5번 우리 자, 다음에 극한 조사하기. 자, 1번은 당연히 우리 시우에 얼마죠? 1번의 극한 얼마? 2분의 1이었죠? 우리 마찬가지 차수 비교 문제였죠? 이런 거는 함수행에서 똑같이 푸는 거죠. 요거는 2분의 1이다. 자, 2번 우리 많이 풀었던 것 중에 하나 아마 루트 x 플러스 1 빼기 루트 x의 리미트 x 무한대로 가는 꼴 일명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고 부르는 꼴이었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얼마니? 모른다. 따라서 그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방법? 유리화라는 방법. 따라서 요놈의 켤레인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을 위아래 곱해준다면 분모가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분의 분자의 요놈의 켤레인 얘를 얘 플러스를 곱하면 얘 제곱에서 얘 제곱 빼면 여기는 1만 남아서 이런 식으로 식이 변형이 가능했더라. 그래서 우리는 얘가 무한대분의 1이 돼서 얼마다? 0이다라고 했다가 되는 거였죠. 자, 3번은 어떻게 되죠? 3 더하기 2 n제곱 마이너스 n세제곱. 정석은 다음과 같다. 이 중에 다항함수의 가장 높은 차수를 묶어주는 게 원래 정석이에요. 따라서 n세제곱으로 묶어주면 얘가 n세제곱분의 3 더하기 n분의 2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리미트 n을 무한히 보내보면 n세제곱은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가는데 얘가 빵으로 가고 빵으로 가는데 여기 마이너스 1이 남으니까 무한대 곱하기 마이너스 1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다가 원래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지만 결국 다항함수의 극한에서는 누굴 따라가는 게 맞냐면 가장 높은 차수를 그냥 무한대로 따라가는 거. 왜? 나머지는 저것보다 결국에는 덜 커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짱이거든. 결국에는 다항함수의 그냥 극한에 가장 높은 차수의 리미트만 보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다. 그래서 그냥 보자마자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이렇게 풀겠다라는 거죠. 다들 기억하나요? 아직은 쉽죠? 좋아요. 자, 그래서 필수 예제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마찬가지 아주 간단한 문제. 자, 이런 말이 나왔네요. 수렴하는 두 수열 AN과 BN이 있고요. 자, 두 개를 모한 거랑 더한 거랑 곱한 게 얼마? 4와 3이래. 그때 얘를 구하래. 자, 이런 얘기죠. 저게 수렴하는 것은 결 리미트 AN이 되는 값이 있는 거야. 그거를 그냥 알파. 마찬가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값이 있는 거야. 그거를 베타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얘는 그냥 뭐라고 적을 수가 있다? 알파 더하기 베타. 얘가 4라고 적는 거고 마찬가지는 알파 곱하기 베타가 3이구나. 근데 뭘 구하라는 문제야? 그냥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구하라는 어떻게 하면 우리 그냥 다항식의 곱셈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한 문제다. 다들 알겠지만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이 알파 베타 빼면 돼. 그래서 16 마이너스 6이 돼서 답은 10이다 라고 구하는 문제다. 따라서 이렇게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는 그 극한값을 곧바로 대입해서 풀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가 되는 거죠. 자, 확인 체크 6번, 7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일명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 구하기였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1번. 자, 다음의 극한을 계산하세요. 우리 얼마인지 바로 압니까? 해당하는 다항함수의 무한대꼴은 결국엔 원래 정석은 이거였죠. 원래는 가장 높은 차수의 n세제곱으로 분자 분모를 나눠주는 게 원래는 정석이었다. 그래서 얘가 1 더하기 n분의 3 마이너스 n 세제곱분의 6 그리고 여기가 2 마이너스 n제곱분의 4 더하기 n세제곱분의 5였더라. 그래서 무한대를 보내게 되면 당연히 얼마가 되니? 얘가 얼마고 무한대분 3 0이고 얘가 0이고 0이고 0이니까 결과적으로 얼마가 되겠다? 2만 되겠다. 보니까 결국엔 가장 높은 차수에서 답들이 결정되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떻게 풀겠냐? 가장 높은 차수를 딱 보고 만약에 그 차수가 두 개가 똑같으면 최고창 앞에 개수 비교해서 답을 구하면 되겠고 2번처럼 누가 더 차수가 커? 분모가 더 크다면 얘는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 가는데 그 방향은 마찬가지 밑에 부어있는 걸 보고 2번은 어디로 간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라고 곧바로 적어주면 된다. 그런데 3번은 누가 더 차수가 크다? 분모가 더 분자보다 차수가 크면 얘는 결국에 리미트 보내면 얼마로 간다? 0으로 간다라고 할 거다라는 거죠. 마찬가지 여기 이제 루트의 차수가 나왔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n제곱의 루트도 우리는 몇 차라고 보는 게 맞다? n에 대한 1차로 보는 것 같으니까 결국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차수 비교가 돼서 앞에 있는 개수 1과 여기 1이니까 4번도 얼마가 되겠다? 그냥 1이 되겠다라고 풀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다항함수의 극한이면 함수의 극한에서 너무 많이 해봤죠?
그래서 우리는 차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하고 차수가 똑같으면 분자 분모의 여기 가장 높은 차수에 의해서 답을 결정하고 분자가 더 크면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결국에는 가장 높은 차수의 이 부호를 보고 답을 결정하고 분모가 더 크면 0으로 가겠고 루트 n제곱도 루트랑 신경 쓴 가장 높은 차수를 n에 대한 1차 앞에 개수만 비교해서 1분의 1 얼마? 1이다라고 구해주면 되는 거다. 맞죠? 좋아요. 하나만 더 하고 밑에 거 풀어볼게요. 뒤에 넘어가 보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중에서 시그마가 공식이 약간 들어가 있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한번 살짝 조금 연습하면서 같이 해볼게요. 자, 다음에 극한을 구하라고 하다 보면 이 식을 곧바로 2차 식을 줘도 되지만 그걸 일명 등차 수열해야 또는 시그마를 통해서 그것을 간단히 하라는 게 나온다. 따라서 우리 대표적으로 일단은 수열의 합공식을 먼저 보면 첫 번째 혹시 다들 등차 수열합 기억하니? 등차 수열합. 자, 우리 등차 수열합 공식 기본적으로 두 개였는데 2분의 n 2a1 플러스 n-1t 또는 2분의 n의 첫항 더하기 끝항이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수열의 합을 간단히 구하기 위해서 그것이 등차 수열합이면 요거 또는 요거 공식을 통해서 간단히 구해줘야 된다. 또는 그것 중에서 또 시그마 공식을 통해서 간단히 고칠 것들이 있죠. 시그마 k 요게 나오면 얘를 2분의 n 플러스 1로 우리가 계산해 주는 거고요. 마찬가지 시그마 k제곱도 있죠. 자, 얘는 뭐냐면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로 계산할 거고 마찬가지 공식 하나 더 k 세제곱이 있었죠? 얘는 뭐였냐? 2분의 n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이 있었어. 그래서 간혹 가다가 요 수열의 합을 직접적으로 이런 식이 주어져도 좋지만 문제에서는 이런 값들을 계산해서 구하는 문제 나오니까 우리 이미 수학 1에서 다들 외웠던 것들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알겠죠? 이 정도는 다들 기본으로 알아야지만 우리가 수업이 진행이 돼요. 자, 1번 한번 구해보자. 자, 1번 간단한 거죠? 얘는 우리가 분자가 1부터 n까지야. 우리는 저거를 간단하게 뭐라고 적을 수 있니? 시그마 k 공식 또는 등차수열의 합공식에 의해서 2분의 n 플러스 1이라고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가장 높은 차수 비교 문제가 되겠고요. 분모에는 n제곱의 1, 분자는 n제곱의 2분의 1이니까 우리 요걸 얼마다? 2분의 1이다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자, 마찬가지 2번 끄떡끄떡 좀 되지 마. 야, 물 한 잔 마셔. 뭘 끄떡끄떡해 자꾸. 자, 그 다음 여기는 1부터 n까지야. 그리고 요거 보자. 항상 얘들아 이렇게 식이 조금 복잡한 형태의 곱하기 꼴이 나와 있어. 얘들아 이 곱하기는 왜 나왔겠니라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해야 돼. 아, 사라질 거야 라는 항상 생각을 해주는 게 기본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 나오면 일단은 가장 뒤에 거를 먼저 쓰게 되면 뒤에 거를 딱 정리하면 얘가 n분의 통분하면 n 빼기 1이야. 그러면 결국엔 나머지들은 저기 n에다가 순차적으로 얼마부터 2부터 차례대로 집어 쭉쭉쭉 쓸 수가 있으니까 얘는 얼마냐면 2분의 1이 되는 거고 얘가 3분의 2가 되는 거고 하나만 더 쓰면 4분의 3.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될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뒤에 거는 1부터 n까지 똑같이 2분의 n 플러스 1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요것들이 어떻게 되겠다? 사라지겠네. 결과적으로 요렇게 사라지고 규칙에 이렇게 사라지면 아, 여기는 n분의 1만 남고요. 그것의 제곱이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n제곱분의 1에 2분의 n 플러스 1의 리미트가 되는 거야. 항상 요렇게 수열의 곱하기가 나오면 사라질 거야 라는 생각을 가져주자. 그러면 다항함수의 극한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최고창 합의 개수 비교로 얼마다? 2분의 1이다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죠. 자, 한번 확인 체크. 8번, 9번, 10번 문제 한번 3개 좀 해볼게요. 자, 이번에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미정계수 결정. 자, 어렵지 않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n 플러스 2분의 an제곱 더하기 bn 플러스 1이 2를 만족할 때 a와 b를 구하라. 당연히 이 극한값이 얼마로? 2로 수렴하려면 당연히 여기가 차수가 똑같을 때만 우리는 2로 수렴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요 n제곱 앞에 계수 a는 얼마다? 당연히 0이 되는 게 당연하고, 그럼 얘가 0이라고 했을 때 앞으로 요 놈의 극한은 뭐다? 3분의 b가 되니까 얘가 얼마? 2를 만족하는 b를 구해서 b는 당연히 6이에요 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 맞죠? 이것도 다들 잘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넘어가서 6번 계속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다음에 극한을 조사하고요. 극한값을 구해보자. 자, 일명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입니다. 자, 우리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플러스 3 마이 루트 n의 극한을 구하라 그래. 그러면 얘는 당연히 무한대 빼기 무한대 얼마니라 그러면 아직은 모른다. 근데 만약에 이거 이렇게 적어져 있어. 여기가 맨날 현태밖에 못 시켜 졸고 있으니까 혼자. 현태 얘는 얼마야? 루트 2n 더하기 3 마이너스 루트 n의 리미트는 얼마일까요? 0이요. 아니에요. 아니요. 네, 아니에요. 얼마일까요? 루트 a 마이너스 1 무한. 그런 용어는 없지만 그냥 무한대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아까 위에 거랑 아래 거의 차이점 보면 여기 n 앞에 붙어있는 얘는 차수가 1이고 여기도 1인데 얘가 앞에 2가 있다라는 얘기야. 앞에 2가 있더라.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예를 들어 2n 빼기 n의 리미트는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얘도 원래 무한대 빼기 무한대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얼마라고 해요? 그냥 n이 돼서 무한대라고 하는 거잖아. 이런 것처럼 우리 가장 중요한 거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끼리도 당연히 대소 비교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즉 여기서 당연히 2n과 n 중에 누가 커? 2n이 크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를 따라간다는 느낌처럼 여기도 마찬가지 루트 n, 루트 n이면 얘는 엇비슷하게 커지니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앞에 개수가 붙어 있다면 루트 2n과 빼기 루트 n이 되기 때문에 결국엔 얘는 앞에 게 더 빨리 커지니 그냥 무한대라고 해줘야 돼. 그래서 너네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다 얼마인지 모르는 게 아니라 가장 높은 놈의 차수 앞에 개수를 보고요. 그게 같을 때만 얼마인지 모르고 이렇게 개수가 서로 다를 때는 마찬가지 큰 쪽을 따라간다고 해줘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꼭 이게 똑같을 때만 얼마인지 모른다. 그 개수가 다르다면 큰 쪽을 따라간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그런 게 기본 상식이에요. 이거 계산할 때. 자, 그래서 얘는 차수가 똑같으니까 얼마인지 몰라. 그럴 때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바꾸기 위해서 유리와 그래서 얘는 루트 n 플러스 3 더하기 루트 n분의 혈례해서 빼면 3이 남아서 리미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냐? 그렇죠. 무한대분 3 0이다. 아까 거 한번 다시 해볼까? 아까 거를 한번 유리화를 해볼까? 요거 한번 유리해보자. 얘는 유리하게 되면 루트 2n 더하기 3 더하기 루트 n분의 얘 제곱에서 얘 제곱 빼면 n 더하기 3이 남어. 그래 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분모에는 가장 높은 차수가 루트 n인데 분자는 n이니까 분자가 더 차수가 큰 거야. 그러니까 이건 얼마가 되는 거야? 무한대가 된다고. 그러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를 단순히 무조건 유리화하는 게 아니야. 아무 생각 없이 유리하는 놈은 아직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뭔지 모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무한대 빼기 무한대도 대세 비교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앞에 개수를 쳐다보고 이 값이 결국에는 어떤 하나의 값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도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 알겠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도 보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무한대 빼기 무한대를 유리화한 친구가 있어. 어떻게 얘기하고? 루트 빼기 루트잖아요. 유리화. 그게 아니라고. 루트 빼기 루트도 유리화 하는 꼴이 있고 안 하는 꼴이 있다는 꼭 기억해야 돼. 알겠어요? 자, 계속해보자. 자, 얘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 얘는 근데 유리화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이런 건 해야 된다는 거. 차수가 똑같을 때는. 얘도 무한대 무한대 이것도 해야 된다. 왜? 얼마인지 몰라 이런 건. 따라서 얘는 유리화를 몇 번 하는 꼴이냐면 2번 하는 꼴이다.
따라 유리화 두 번 하는 꼴은 별거 없이 간단하게 쓰는 방법만 좀 배우면 된다. 따라서 우리는 요 놈의 켤레는 여기와 여기 곱할 거고 얘의 켤레를 분자분모에 곱할 건데 그러면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쓴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요 놈의 켤레를 여기다가 먼저 적어 놓고 그리고 분모의 켤레는 분자에 먼저 적어 두는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만 적으면 되냐면 요거 합차로 계산한 거 얘 제곱에서 얘 제곱 뺀 거가 되겠죠? 왜 여기 켤레 곱할 거니까. 그럼 여기 1 만들어지고 분자도 얘 제곱에서 얘 제곱 뺀 거가 나오겠죠? 얘도 1이 돼서 이렇게 딱 간단하게 유리화를 써놓은 거. 둘 다 유리한 거예요. 실제로 요 놈을 켤레를 여기 곱한 거를 분자만 써놓은 거고 얘 켤레를 분자 분모인데 분모만 써놓은 다음에 어차피 이거 켤레 계산한 거는 얘 제곱이니까 써주고 얘도 켤레 곱한 거 얘 제곱이니까 써줘서 요 놈의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명확하게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우리 가장 높은 차수 보면 루트 n이죠? 루트 n 앞에 개수들만 쳐다봐서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마찬가지 답은 1이 되겠다라고 구해주는 거다. 자, 그러면 3번은 찬영 얼마죠? 3번 리미트는 얼마예요? 그렇죠. 결국에 원래 정사각까지 있죠. n세제곱 묶지 않고 가장 높은 거 따라가서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다. 자, 하나만 더 하고 밑에 거 풀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의 미정계수 결정할 줄을 알아야 되는 문제들이다. 자,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요. 루트 n제곱 더하기 an 빼기 루트 n제곱 더하기 1은 3일 때 a를 구하라. 만약에 항상 요 문제는 조금 쉬운 건데 원래는 어디 앞에 개수가 붙어 있어야 되냐면 여기 앞에 개수가 붙어 있어야 돼. n제곱 앞에도 미지수가 원래 붙어 있어야 된다. 됐니? 근데 아까 무슨 얘기야? 저 b는 무조건 얼마일 때만 존재한다? 1일 때만 수렴한다라는 거야. 제가 만약에 1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 얘가 만약에 2라면 얘는 어디로 가니라 물어보면 저걸 딱 보고 마이너스 무한대요라고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가장 높은 차수가 n제곱의 루트인데 결국 여기가 숫자가 붙으면 얘가 더 빨리 커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대답을 해줘야 돼. 그래서 저 앞에 개수를 결정할 때는 꼭 가장 높은 차수가 개수가 똑같은지를 확인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때만 우리는 유리화를 해서 계산하겠다. 따라서 지금은 당연히 요 미지수가 나오면 저 앞에 거랑 똑같은고요. 지금 없으니까 그대로. 그럼 얘는 가장 높은 차수의 개수가 똑같으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얼마인지 몰라? 바꿔줘야 돼. 그러면 유리화를 이제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n제곱 더하기 an 플러스 루트에 n제곱 더하기 1. 얘 제곱에서 얘 제곱을 빼게 되면 an 빼기 1이 될 거다. 자, 그러면 분모에는 n제곱의 루트, 분자에는 그냥 n에 대해 1차씩, 우리 n제곱의 루트도 몇 차씩? n에 대해 1차씩 앞에 개수 비교하자. 그래서 1 플러스 1분의 a가 돼서 얘가 3이므로 a는 얼마다? 6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문제였죠. 그래서 항상 저 무한대 빼기 무한대 미정계수 결정을 풀 때 가장 핵심은 먼저 가장 높은 차수의 개수가 많이 확인하고 그 다음부터는 유리화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루트의 n제곱 n에 대해 1차 개수 비교를 통해서 답을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유제들 밑에 필수 확인 체크도 한번 다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일반항을 포함한 식의 극한값. 자, 수열 an에 대하여 다음의 극한이 3일 때 리미트 an을 구하라는 거다. 항상 이제 수학이라는 것은 정석적인 풀이와 그 정석적인 풀이를 통해서 빠른 풀이를 결국 할 수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 자, 원래 정석 풀이는 다음과 같다. 나는 an의 리미트가 너무 궁금해요. 그런데 자기 리미트 an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지. 근데 우리는 얘는 알고 있어. 얘는 얼마로 간다? 3으로 간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요 수열을 bn이라고 또 치환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요 an을 bn으로 바꿔줄 거예요. 왜? 나는 bn은 3으로 가는 걸 알고 있으니까. 따라서 여기는 이 an 더 졸리면 저기 서서 쓰면 되지 우리. 자, 얘를 bn이라 두고요. an을 bn으로 고쳐볼게요. 따라서 요거 요렇게 한번 곱해주면은
AN 더하기 O는 얘랑 곱해요. 이 AN, BN 플러스 BN이 될 거고요. 요 놈을 넘기고 5를 넘겨줘서 AN으로 묶어요. 그러면 1 빼기 2BN 여기가 BN-5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AN은 이라고 정리해서 1-2BN으로 나눠버려라. 그러면 BN-5라고 이렇게 정리하는 거는 그냥 뭐 전개해서 계산할 수 있겠죠. 이제 뭐 할 거냐면 리미트를 보내보자. 자, 당연히 리미트를 보내게 되면 요 놈의 리미트고요. 결국에는 우리는 BN의 극한은 얼마다? 3으로 알고 있으니까 요 자리에 그냥 3을 집어넣어서 1 빼기 2 곱하기 3 여기가 3 빼기 5다. 그래서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2. 그래서 5분의 2예요 라고 구하는 게 원래 정석적인 방법이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요거 자리에 그냥 정리해서 요걸로 구하자. 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푸냐? 이렇게 풀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푸냐면 이제 너네가 이런 것들을 보고 결국에 이제 이 문제는 이걸 왜 물어보겠어? 있으니까 물어볼 거 아니야. 뭔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 값을 보통 이제 알파라고 그냥 해버리는 거야. 왜? 이 값은 어차피 있을 거니까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이 문제는 가정을 이렇게 해버리면 야, AN도 얼마라고 알고 있는 거야? 알파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냥 졌다가 우리 아까 극한 다 계산 가능하다 그랬지? 그냥 요렇게 해서 알파를 구해줘도 전혀 답은 상관이 없다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풀이가 맞냐라 그러면 솔직하게 틀린 풀이는 맞아. 왜? 이거는 가정 자체가 얘를 내가 수렴한다라고 하는 거잖아. 하지만 문제에서 답이 발산일 수도 있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하지만 이 문제가 결과적으로 물어볼 때 수렴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렇게 풀어도 전혀 상관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도 당연히 이 문제를 일일이 언제 이렇게 고쳐? 그래서 선생님도 보통은 이렇게 풀어요. 왜? 이거 수렴할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일단 또 알아둬야 돼. 이게 정석은 아니고요. 이게 맞지도 않아요. 원래 만약에 그 서술형을 쓴다면. 하지만 답만 내고자 할 때는 이 풀이가 훨씬 더 빠르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가정이 저 값이 수렴해 라는 말이 있으면 이 풀이에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는 이 문제가 얘가 결국에는 AN 여기다 써줄 때도 있어. 수렴한다 라고 써주면 이때는 이 풀이도 완전히 맞는 풀이야. 하지만 지금처럼 저놈을 묻는데 수렴인지 발산인지 모르는 거에서는 이렇게 푸는 게 원래는 맞는 풀이야. 하지만 우리가 답만 낼 때는 이렇게 푸는 게 시간이 당연히 적게 걸리더라. 알겠죠? 그래서 뭐가 맞는지 왜 이렇게 하는지를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자, 밑에 거도 간단하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일명 부등식의 리미트를 구하는 문제들을 해볼 거다. 자, 한번 얘기해보자. 자, 수렴하는 두 수열이 또 있어요. 리미트 n 알파, 리미트 bn 베타. 그랬을 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bn이 an보다 크면 일단 리미트를 보내도 항상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한다. 그 다음에 자, cn이 an보다 커나고 bn보다 작거나 같고 그때 알파랑 베타랑 같으면 우리는 요 가운데 것도 수렴하고 그 값은 알파가 된다. 아마 이번에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일명 샌드위치 정리라고 배웠을 거야. 그래서 해당하는 부등식으로 주어진 극한에 왼쪽 극한과 오른쪽 극한이 같다면 가운데도 그 값으로 간다면 샌드위치 정리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에 등호가 빠지는 것도 되게 자주 나와요. 이렇게 등호가 없는 거. 하지만 여기에 등호가 없더라도 리미트를 보내면 얘고요. 요게 전부 다 성립한다라는 것은 똑같다라는 거야. 한 번만 그냥 써주면 AN, BN이지만 요거의 리미트를 보낸 값은 항상 뭐가 추가가 되냐면 등호가 추가가 된다라는 게 중요하다. 등호. 결국에는 그 리미트는 서로 뭐 할 수도 있다? 같을 수도 있더라. 따라서 지금 이 명제도 맞지만 여기에 이 등호가 없는 거의 리미트 요것도 참인 명제인 거야. 그래서 마찬가지 요 샌드위치 정리도 AN 그리고 CN 그리고 BN에 대해서 마찬가지 리미트를 여기다가 보내게 되면 여기엔 항상 는 등호가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주는 거다.
따라서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리미트를 보내면 그 극한값은 같아질 수가 있으니까 항상 등호가 추가로 생긴다. 그래서 얘랑 얘가 같으면 얘도 같다. 일명 샌드위치 정리라고 푸는 거죠. 근데 항상 이제 중요한 건 얘들아, 샌드위치 정리의 핵심은 뭐냐면 그 왼쪽과 오른쪽의 극한이 같다라는 거야. 그 얘기는 이제 답만 내고자 또 할 때는 이 부등식 문제에서 그냥 왼쪽 거든 오른쪽 거든 둘 중에 하나랑 같다라고 풀어도 답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왜? 어차피 샌드위치를 쓸 거거든, 부등식은. 그러니까 혹시나 너무 복잡한 부등식이 주어지는 리미트가 나오면 그냥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같다라고 풀어도 답은 절대로 틀릴 수가 없다. 알겠니? 그래서 그거를 꼭 샌드위치에서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다. 근데 그게 왜 그런지는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필수 예제 요 문제를 풀어보면 자,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할 때 리미트 AN을 구하란다. 그래서 당연히 요 놈을 푸는 원래 정석은 당연히 나는 AN의 리미트니까 요 부등식을 AN으로 만들기 위해서 N제곱 플러스 1로 전부 다 나눠주는 거지. 그래서 N제곱 플러스 1로 전부 다 나눠줘라. 자, 그래서 9n제곱 더하기 12n 더하기 4가 되는 거다. 자, 이제 여기다가 뭘 보내자? 리미트를 보내게 되면 우리는 항상 여기에 뭐가 추가가 되냐면 등호가 추가가 된다. 그래서 여기다 등호 붙이고 리미트, 그리고 등호 붙이고 리미트가 되는 거야. 그랬더니 왼쪽에 무한대 극한이 얼마다? 9가 되고 오른쪽에 극한도 9가 되니까 가운데 거도 9가 된다고 푸는 게 가장 정석적인 풀이지만 아까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값을 그냥 왼쪽이든 오른쪽이란 는 같다라 그래서 AN 정리해놓고 리미트를 풀어도 답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복잡한 부등식이 나오면 우리 학생들이 너무 당황할 때가 있어. 어렵게 하지 말고 왼쪽이든 오른쪽 같다라 풀어도 답은 변하지 않아요. 알았지? 그걸 알고 그냥 써먹어버리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요거 마찬가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n제곱분의 사인 n세타의 극한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분모는 무한대로 가는 줄 아는데 사인 n세타는 n에다가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무한대로 집어넣더라도 해당하는 저 세타 값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저 값이 얼마인지 모르는 어떤 진동하는 값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발산분의 진동이니까 얼마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얼마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생각하는 거냐면 사인 값 또는 코사인 값은 자, 가 한테 이제 가요. 좀 좋았어요. 네, 가요. 아니 저 인지를 못했습니다. 다르겠습니다. 우리 아들보다 말을 안 듣네요. 자, 그래서 자, 사인의 n세타의 핵심 또는 코사인 n세타, 코사인 꼴들은 항상 범위가 최대 최소가 정해져 있다는 게 포인트죠. 자, 사인의 범위도 마일과 1, 코사인의 범위도 마일과 1이더라. 따라서 사인과 코사인이 주어지는 수열의 극한 문제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얘가 나오면은 얘는 어차피 범위가 마일과 1 제한인 거야. 따라서 원래 정석적인 풀이는 얘를 전부 다 1 더하기 n제곱으로 나눠서 리미트를 보내는 게 원래 정석적인 풀이로 당연히 리미트를 보내게 되면 자, 당연히 무한대분의 마일 0 여기도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이 돼서 가운데 것도 0으로 가는 극한이라고 계산하는 거다. 따라서 실제로 다항함수 극한의 사인 또는 코사인은 그냥 무시해도 돼요. 계산상. 그냥 없다라고 생각해놓고 계산해도 전혀 무방하더라. 이유는 어차피 저놈의 범위는 마일과 1 사이인데 n이 되든 n제곱이든 무조건 저놈보다 커질 거니까 저놈은 어차피 항상 사라지거든. 그래서 요놈의 사인 코사인에 무한대 나오는 것은 원래 정석은 샌드위치 범위 제한 속에서 해당하는 나머지를 나눠서 푸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이런데 막 뭐가 붙어 있잖아. 예를 들어 막 여기에 뭐 n 붙어 있고 이거 있더라도
어차피 저놈은 말과 사이니까 요놈의 한참 작으니까 무시하고 그냥 이런 다항함수들의 극한만 구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가 되는 거다. 자, 마찬가지 그러면 밑에 거 풀고 또 넘어가 볼게요. 자, 10번 문제. 다음 수열의 극한을 구하시오라는 거,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요놈의 이제 수열의 극한을 구하래. 알겠지만 얘가 첫째 항이고요. 얘가 두 번째 항, 얘가 세 번째 항. 내가 수열의 극한은 n번째 항에다가 리미트를 보내는 게 극한이다. 따라서 an 일반항 구하기. 자, 일반항 분모는 뭐겠니? 라는 거죠. 누가 봐도 뭐야? n 세제곱이라고 적어줘야 되고, 자, 분자의 n번째 항은 뭐니라 그러면 저놈은 시그마로 간단하게 쓸 수가 있겠죠. 저놈을 보고 시그마 k는 1부터 n항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이 분자의 n번째 항이다라고 너네가 적어줘야 돼. 이거는 당연히 우리 수학 1에서 했던 내용이죠. 쓸 수 있겠니? 아직 또 까먹었니? 다들 한참 잘했죠, 수학 1. 한참 할 때는. 마치 끄떡끄떡. 다들 한참 잘했죠. 그래서 아무튼 수열에 여기 극한에서도 수열, 다시 같이 공부하는 거야. 자, 그래서 k제곱 더하기 k죠? 따라서 우리는 분자를 한 번 더 아까 시그마 공식에서 간단하게 고치면 시그마 k제곱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인 거고, 더하기 여기가 2분의 n 플러스 1이다. 그래서 거기다가 리미트 n을 무한히 보내는 거야. 그래서 가장 높은 차수 세제곱, 세제곱만 쳐다봐. 여기는 실제로 필요 없어요. 여기만 쳐다보게 되면 1분의 6분의 2, 3분의 1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너네 나중에는 그런 생각을 해줘야 돼. 결국엔 정민아, 이걸 쓸 필요가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야.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야, 어차피 가장 높은 차수가 발생하는 놈만 계산하겠다를 니네가 인지해야 돼. 늘 얘기했지만 멍청이처럼 필기 다 똑같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나는 설명하는 사람이지 풀 때 이렇게 안 풀잖아. 솔직히 풀 때는 어떻게 풀겠어? 어차피 이게 이거인 거 아니까 그냥 3분의 1이라고 대답하겠지. 이걸 누가 손으로 써? 뭔 말인지 알아요? 실전에서 아무도 손으로 안 풀어. 뭐야, 3분의 1이잖아 라고 하지. 건들지도 않죠, 원래는. 하지만 이제 가르치려고 이제 건드는 거지. 너네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그냥 바로 답을 낼 수 있어야 돼. 거기까지 와야 돼요. 그래서 필기 열심히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따라 쓴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런데 잘 모르는데 암산하시면 안 돼요. 늘 얘기하지만. 하나도 모르는데 암산하거나 그럼 또 혼나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12번. 자, 이런 것도 아마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 풀어본 적 있을 거야. 저놈의 정수 부분을 an, 소수 부분을 bn. 아마 저 문제는 로그 파트에서 아마 풀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저놈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구하기입니다. 루트의 9n제곱 더하기 11n 더하기 3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구하기. 자, 어떻게 구하는 거였냐면 얘보다 작은 완전 제곱을 찾아줘야죠. 완전 제곱. 그리고 얘보다 하나 큰 완전 제곱 찾기죠. 쟤보다 하나 큰 완전 제곱. 자, 그러면 쟤는 당연히 뭐의 제곱이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 하나 큰 거의 제곱보다는 작겠니가 되는 거야. 뭔지 알아요? 몰라요? 자, 일단은 몇 n이겠어? 3n이겠죠. 더하기 1이면 될 거니?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3n 더하기 2가 되면 맞는 거야. 그러면 자, 얘 제곱하면 뭐야? 9n 제곱 더하기 6n 더하기 1이고요. 얘를 제곱해보면 9n 제곱 더하기 12n 더하기 4잖아. 그러면 딱 어때요? 얘보다는 커 얘보다 작으니까 아, 얘 정수 부분에 요 제곱하고 루트를 뗀 3n 더하기 1이다 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다. 따라서 요거는 요것보다 하나 작은 큰 그놈의 제곱수들을 찾아줘서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구하기. 따라서 A에는 정수 부분보다 3n 더하기 1인 거고요. 해당하는 Bn의 소수 부분은 원래 값에서 뭘 빼는 거였냐면 정수 부분을 빼는 거였죠. 여기다가 3n 더하기 1을 빼는 것을 우리는 요 소수 부분 구하기라고 얘기한다. 원래 값에서 정수 빼면 소수 부분이니까. 다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극한을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저거 리미트 n을 무한히 보냈더니 해당하는 여기가 n분의 해당하는 an 3n 더하기 1에다가 더하기 n에다가 우와 복잡한 여기가 9n 제곱 더하기 11n 플러스 3에 마이너스 3n 더하기 1이 된다라고 답을 구하라는 문제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누구를 조금 정리해 줘야 돼? 여기는 누가 봐도 정리를 먼저 해놓고 정리한 다음에 저기다가 대입해서 리미트를 계산하는 게 당연한 거죠. 이것도 말도 안 되는데 이걸 전개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끝장나요. 당연히 여기서 이거를 먼저 좀 이쁘게 하고 나서 정리할 생각해야지. 전개 안 돼요. 알죠? 자, 유리화해야겠죠. 자, 여기 다 유리화하는 건 다들 할 줄 알죠? 루트에 여기가 9n제곱 더하기 11n 더하기 3 플러스 3n 더하기 1에서 얘 제곱에서 얘 제곱 빼자. 얘 제곱이 9n제곱 더하기 6n 더하기 1이죠? 빼자. 빼게 되면 얘가 뭐 되면 5n 더하기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리미트를 보내게 되면 야, 이거 리미트 값이 됐니? 이거 리미트 보내면 얼마야, 찬영아? 요거 리미트 보내면 얼마야? 이거 리미트 보내면 얼마야? 한 번 더 기회를 줄게요. 이제 6분의 5죠. 여기 9n제곱은 루트하게 되면 3n이니까 3n, 3n, 5n, 3 더하기 3분의 5니까 6분의 5다. 그러니까 요거 리미트 값은 어차피 6분의 5로 수렴하는 거야. 6분의 5로.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6분의 5라고 해놓고 결 리미트를 보내게 되면 이제 최고차 계수 비교 1, 여기가 3 더하기 요거 6분의 5 요렇게 계산해 주는 게 요거의 답을 내는 거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잘못 전개하고 나면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요 극한값이 어떤 수렴하는 값이라는 걸 인지해야지만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넣어놓고 할 수가 있다. 근데 이 문제는 일단은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구하기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네. 뭐? 저거 왜 생기는 거예요? 어디? 저 5n 플러스 2 이거. 이거 켤레 곱한 건데. 얘 제곱에 얘 제곱 뺀 거 분자에 쓴 거야. 자, 여기서 이렇게 뺀 거. 또 질문 있나? 또 뭐든지. 네, 이제 작년에 여기 학원 처음 와서 고3 수업을 못 했거든. 내가 진짜 몇 년 만이지? 15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매년, 내가 26살부터 고3 수업했다고. 근데 내가 작년에 여기 학원 왔더니 고3이 없대. 아니, 저기 종성쌤이 받는 한 반이 있대, 한 반. 그래서 내가 고3 수업을 못 했어, 진짜. 너무 심심했어. 그리고 내가 10년 만에 고1 수업을 했어, 작년에.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솔직하게. 맨날 고1 수학 문제만 풀어봤어, 진짜. 나도 딱 까먹지. 나도 사람인데 10년 만에 하며. 뒤에 몇 개 더 풀어볼게요. 그렇죠. 뒤에 몇 개 더 풀어보자. 시간이 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13번과 그 다음에 17번 두 개 볼게요. 13번과 17번 두 개 볼게요. 자, 이제 13번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을 만족하는 A랑 B를 구하라는 문제다. 핵심은 뭐냐? 이 문제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누구를 먼저 구하고 시작해야 된다고? A를 구하고 시작해야 된다. A는 얼마라고? 0. 얼마? A는 1. 그러니까 여기서 A를 먼저 1이에요 라고 하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왜? 그래야지만 이게 4로 수렴할 수가 있어. 만약에 여기가 자, 그러면 이번에 현태야. 자, 만약에 플러스 AN 더하기 B야. 너 A 얼마인 줄 알아? 그러면? 마이너스 2. 뭐? 마이너스. 1? 근데 마이너스. 저러면 또 마이너스 1이라고 해줘야 돼. 제가 만약에 또 1이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니까 값이 수렴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핵심은 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 루트 나왔을 때 이 최고창 앞에 n제곱의 루트 1차와 앞에 있는 1차의 개수는 무조건 똑같아야지만 값이 수렴할 수가 있다. 이거는 고르고 시작이야. 알았죠?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거를 괜히 고르지 않고 시작하면 문제 푸는 게 어려워진다. 그래서 A를 1 넣어놓고 그 다음 풀 줄 알죠 다들? 그 다음은 아마 다들 풀 줄 알 거예요. 그래서 이게 n 더하기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리미트 n을 무한히 보내게 되면 당연히 유리화할 건데 이거는 가로를 좀 묶어주는 게 좋겠죠? 가로 묶어놓고 마비라고 해놓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따라서 분모는
당연히 요거의 루트에 n제곱 더하기 얼마? 4n과 플러스 n 빼기 b랑 얘 제곱에서 얘 제곱 뺀 n제곱 더하기 4n에서 뺄 거다. n제곱 마이너스 2bn 더하기 b제곱을 빼겠다가 되는 거지. 거기다가 리미트 n을 무한히 보내는 거죠. 그러면 가장 높은 차수 날라가고요. 분자 n에 n으로 묶어주면 얘가 4 플러스 2b가 됐고 뒤에 마이너스 b제곱에 요렇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뀌었고요. 결국엔 최고창합의 개수 비교를 통해서 답을 내주면 되는 거였죠. 따라서 가장 높은 차수만 비교해보면 여기가 얼마? n제곱 앞에 여기 1, 여기 1이고요. 여기도 1이고요. 여기는 4 더하기 2b가 얼마가 만족하는? 4를 만족하는 값을 구해서 곱하면 당연히 8이 될 거고요. 요거 계산하면 2b가 4니까 b는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다들 할 줄 알 거예요. 그래서 앞에 개수부터 항상 결정하고 나서 나머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를 유리화를 통해서 계산해 주는 게 중요하다. 알겠죠? 그래서 꼭 저거는 결정하고 시작이야. 이거는 꼭 약속이야, 우리. 분명히 또 나중에 결정 안 하고 저거 유리화부터 하고 시작하면 안 돼요. 알았죠? 그냥 결정하고 시작하세요. 부탁이야. 왠지도 이유를 알고요. 자, 하나만 더 하고 뒤쪽에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넘어갈게요. 17번 해볼게요. 자, 당연히 이 문제를 푸는 이유는 한 가지다. 당연히 너네한테 저기 뒤에 1 곱하기 2n 빼기 1, 2 곱하기 2n 빼기 3, 3 곱하기 2n 빼기 5, 그리고 n 곱하기를 간단하게 표현해봐라 라고 얘기하면 잘 못하죠, 아직은. 이것도 알겠지만 원래 수학 1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거야. 이런 거를 간단하게 표현하시오. 자, 우리는 저놈을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얘는 결국 합들로 이루어진 거니까 저거 시그마야. 시그마. 맞아요? 그래 놓고 저놈의 일반항을 적어주는 거죠. 일반항은 당연히 봤더니 앞에가 1, 2, 3 마지막에 n이. 그러면 요 놈에 항상 k는 1부터 들어갈 거니까 앞에 k라고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앞에 1, 2, 3 마지막 n까지 변하니까. 그럼 여기는 1항부터 n항까지 합이야. 그 다음에 뒤에 게 어떻게 돼? 2n 빼기 1, 2n 빼기 3, 2n 빼기 5라고. 그러면 여기서 누구는 변하지 않아? 2n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하는 숫자는 1, 3, 5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보고 요 놈의 일반항을 2n 빼기에 뒤에 변하는 숫자 1, 3, 5의 일반항 2k 빼기 1이라고 할 수 있겠니?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맞는지 한번 확인하면 1 집어넣으면 1 곱하기 2n 빼기 1이 되는 거고 2를 넣으면 2 곱하기 2n 빼기 3이 돼서 마지막에 n을 집어넣으면 n 곱하기 n을 집어넣으면 2n 날라가고 플러스 1이니까 딱 맞더라. 여기까지 확인해서 아, 내가 저 분자식을 시그마로 잘 구했다라는 것을 쓸 수 있어야 된다. 이것도 아마 이제 우리 수학 1에서도 아마 이렇게 복잡한 거 쓰는 거 연습 그때 많이 했을 거야. 사실 여기서 또 필요합니다. 맞아, 수열의 극한에 수열 구해놓고 리미트니까. 꼭 확인해주고 마지막에. 알았죠? 할 수 있죠. 아, 봤잖아, 이전에 이 문제. 이 문제 모든 문제집에 있는데. 모든 문제집에 있는데. 자, 아무튼 다음 계산은 전개해야 돼요. 전개. 자, 전개 보면 2kn 마이너스 2k 제곱 더하기 k의 시그마가 되는 거야. 나 저기 n세제곱 빼고 분자만 먼저 계속 계산하는 거야. 자, 그리고 시그마 계산하기. 시그마는 여기서 요 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누구는 이 n은 상수 취급해서 앞으로 빼주는 거고 여기 시그마 k를 계산해야겠다. 시그마 k는 2분의 n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요거 2배의 시그마 k 제곱 우리 몇 분의 6분의 n 플러스 1 그리고 2n 플러스 1 적어놓고 뒤에는 또 시그마 k 얘가 2분의 n 플러스 1이 된다.
요 놈을 n 세제곱 나눠서 리미트를 보내는 거고, 우리는 결국에는 분모가 n 세제곱이니까 n 세제곱 앞에 개수들만 쭉쭉쭉 비교해서 답을 내면 되겠네. 여기 앞에는 1이고요. 여기 n 세제곱 앞에도 1이 되는 거고, 빼기에 여기 n 세제곱 앞에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다. 여기는 n 세제곱 없으니까 요렇게. 그래서 답은 3분의 1이에요 라고 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 이거를 너네가 쓸 수가 있냐가 중요하겠죠. 이거를 쓸 수 있어야지만 이 수열의 극한 문제에서 당연히 풀 수가 있을 건데, 좀 어렵죠. 하지만 너네가 고등학교 2학년을 지나왔기 때문에 금방 극복할 거라고 믿어요. 맞죠? 다들 1년 동안 허투루 보내진 않았을 거네요. 자, 이제 넘어가서 뒤에 등비수열의 극한 수업을 조금 진행해 볼게요. 자, 그 다음. 자, 이번에는 수열의 극한 중에서 우리는 그전까지는 이제 다항함수의 극한만 조금 해봤어. n, 뭐 n제곱, n세제곱 이런 거.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 일명 등비수열의 극한을 한번 구해볼 거다. 다들 알겠지만 우리 몇 가지 한번 극한들을 다시 한번 더 계산해 보면, 예를 들어 2분의 1의 n제곱의 리미트, 예를 들어 마이너스 3분의 1의 n제곱의 리미트, 예를 들어 1의 n제곱의 리미트,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의 n제곱의 리미트, 예를 들어 2의 n제곱의 리미트, a, b, c, d, e, f, n, 마이너스 3의 n제곱의 리미트를 당연히 다 해보겠다. 우리는 어떤 수의 거듭제곱의 요 수열을 일명 등비수열이라고 불렀잖아.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리미트를 보내보겠다. 그런데 당연히 이 수열의 극한이라는 것을 n에다가 1부터 차례대로 집어넣으면 얘가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긴이라 물어보면 선이 점점 더 작아져서 0이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겠고, 얘도 마찬가지. 얘는 한없이 크게 되면 마 3분의 1, 9분의 1, 마이너스 27분의 1, 81분의 1, 선이 여기도 0에 갈 것 같아요. 당연히 1의 n제곱은 1로 가요. 마이너스 n제곱은 1 마일이 반복이 되니까 선생님이 진동이에요 라고 대답을 할 것 같고, 마찬가지 2의 n제곱은 한없이 커지니까 무한대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마이너스 3의 n제곱은 마 3, 9, 마 27, 81, 얘가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 하나의 값을 안 가니까 진동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이 값은 결국엔 뭐에서 수열이 결정되냐고 봤더니, 요놈 일명 우리가 얘를 뭐라 불렀냐면 공비라고 불렀죠. 이 공비의 값에 의해서 극한들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야. 따라서 이거를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더니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 해당하는 공비가 1보다 클 때 그거의 리미트는 결과적으로 항상 무한대가 될 거고, 당연히 공비가 1인 R의 n제곱은 당연히 1이 될 거고, 절대값 R이 1보다 작은 리미트를 보내보면 결과적으로 항상 0으로 가겠네. 그리고 요 값이 얼마? 말보다 작거나 같은 것은 전부 다 뭐 하겠다? 진동, 발산하겠다라고 구별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등비수열의 극한에 내가 공비의 값만 알고 있으면 수렴하면 무조건 얼마? 0. 공비가 1이면 1. 그것이 아닌 모든 공비는 전부 다 보다 발산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극한에 이 공비에 따라서 그 극한 값들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는 범위를 봤더니 이 범위 내에서는 뭐가 되겠더라고? 수렴하네요. 그게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따라서 우리는 이 범위를 앞으로 뭐라 부를 거냐면 등비수열의 극한의 수렴 조건이라고 부를 거야. 따라서 등비수열이 수렴하려면 공비의 범위가 뭐니? 말보다는 크고요.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하겠다. 그러면 나머지 범위, 요 범위는 우리가 전부 다 무슨 범위? 일명 발산 범위라고 할 거야. 저놈의 범위에서는 등비수열이 발산하겠다라고 얘기하겠다. 따라서 우리는 공비만 알면 수렴인지 발산인지를 바로 적을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 놓고 한 장만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 다시 한 번 더 같은 얘기 한 번만 더 반복하고요. 자, 다시 한 번 더 등비수열의 R의 n제곱이 수렴하려면 공비가 뭐가 돼야 되냐면 말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원래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적으라 그러면 다들 기억하죠? 등비수열 일반항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제곱이 원래 일반항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이것의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을 쓰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거야. A1 첫째 항이 얼마? 0이라면 당연히 뒤에가 뭐가 곱해줘도 얼마로 수렴하겠어? 0으로 수렴하니까 첫째 항이 0인 것도 요 수열의 수렴 조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비만 얼마랑 얼마? 말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요 놈이 수렴하겠다라고 얘기하겠다. 따라서 첫째 항이 붙어있는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첫째 항이 0, 공비가 요 범위고, 첫째 항이 붙어있지 않은 아래 n제곱의 수렴 조건은 요거보다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생각할 거다.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21번 문제들은 같이 그냥 눈으로만 답을 내버릴게요. 여기들은 간단한 거니까. 그래서 자, 다음에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라. 공비만 쳐다보자. 21번에 1번은 공비가 3분의 5니까 그냥 발산. 자, 2번은 공비가 이게 얼마야? 로그 5분의 4죠? 자, 공비가 로그 5분의 4예요. 로그 5분의 4는 1보다 뭐 하죠? 작으니까 얘는 뭐 하겠다? 수렴하겠죠? 얼마로? 0으로. 자, 얘는 3 더하기 마이너스 n제곱. 얘가 뭐 하기 때문에? 발산이기 때문에 전체는 발산이고, 3분의 2의 1마 n제곱은 공비를 뭐라고 생각해야 돼? 저거를? 당연히 얼마? 2분의 3이죠? 그러니까 공비가 2분의 3 쟤도 발산이라고 얘기하겠다. 따라서 요거는 그냥 말로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마찬 22번도 우리는 공비만 쳐다보고요. 수렴 발산인지 조사해보면 당연히 22번에 1번의 공비는 저놈을 크게 n제곱으로 묶으면 공비는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 해서 쟤도 뭐 하겠다? 0으로 수렴하겠다라고 얘기하고, 2번도 마찬가지 요 놈을 이쁘게 바꿔보면 하나의 값으로 4분의 3의 n제곱이라고 얘기해서 공비가 4분의 3이니까 0으로 수렴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2의 마이너스 n제곱, 3의 마n제곱 전부 다 공비가 2분의 1과 3분의 1인 거니까 얘도 얼마로? 0으로 다 수렴할 거다. 4번은 공비가 2분의 루트 5는 1보다 크기 때문에 저거는 그냥 발산이라고 얘기하겠다. 그렇죠? 그냥 수렴과 발산은 공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구나. 자, 그 다음은 등비수열이 수렴하기 위한 범위 설정하기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등비수열이 수렴하기 위한 범위를 구하라. 자, 그럼 1번에는 뭐야? 공비가 뭐니? 아, 1번의 공비는 몇 알? 2R이 되는 거죠. 계속 2R씩 곱해지는 수열이니까 공비가 2R. 그럼 얘가 수렴하려면 말보다는 크고요. 1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요 공비의 범위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요건 얼마로 나눠서 2로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고요.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2번까지 하고 제곱의 공비는 얼마입니까? 뭐가 계속 곱해져요?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R이죠. 그래서 얘가 말보다 크고요. 1보다 작거나 같다. 전부 다 마이너스 2를 곱하자. 마이너스 곱하면 부등호가 바뀌면서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2보다는 작다가 되겠다. 맞죠?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부등호 밖에서 이렇게. 따라서 요게 등비수열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 되는 거죠. 자, 한번 쉬었다가 계속 할게요. 자, 그 다음 필수예제 문제 풀어봅시다. 등비수열의 극한. 다음에 극한을 조사하고요. 존재하면 그 극한 값을 구하여라. 자, 1번 봤더니 해당할 일단은 요 놈을 3의 2n제곱 이런 거 나온 거를 일단은 요 놈의 9의 n제곱 이런 식으로 먼저 써줘야 돼. 그래서 8의 n제곱, 여기는 8 곱하기 8의 n제곱으로 써는 게 나중에 계산하기 편해. 여기는 9의 n제곱과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여기는 9분의 1에 3의 2n제곱이라고 이렇게 좀 써주면 결국엔 계산할 때 조금 더 용이하다라고 하겠는데, 당연히 이 계산도 당연히 너네가 시간이 지나면 거의 암산으로 할 거다. 이거 9n제곱 써야 되는데. 자, 이제 극한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우리 아까 공비가 1보다 큰 거는 발산한다 그랬으니까 발산분의 발산이 되는 거야. 즉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다. 우리 원래가 다항함수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핵심은 가장 높은 차수로 나눠주는 거였어.
그러면 마찬가지 이렇게 무한대면 무한대꼴의 핵심은 가장 높은 걸로 나눠줘야 돼. 그러면서 가장 큰 게 누구냐면 당연히 9의 n제곱과 8의 n제곱 중에 9의 n제곱이 크죠. 따라서 얘를 분자분모를 9의 n제곱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야. 따라서 분자분모를 9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은 여기는 1이 되는 거고 여기는 9의 n제곱 나누면 9분의 8의 n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도 9의 n제곱 나누면 8 곱하기 9분의 8의 n제곱이 되는 거고 얘 9의 n제곱 나누면 더하기 9분의 1이다. 이제 n을 어디로 보내보자? 무한대로 보내보자. 그러면 요거 얼마로 가니? 아, 공비가 9분의 8이니까 얘는 얼마? 0으로 가겠고 얘도 공비가 9분의 8이니까 0으로 가서 남는 거는 얼마? 1분의 9분의 1. 그래서 9분의 1이라고 구하는 게 요 1번을 푸는 방법이 되는 거다. 따라서 이거를 완벽하게 숙지한 친구들은 나중에는 뭐야? 여기 가장 큰 거 3의 2n제곱이니까 3의 2n제곱 나서 1. 여기 어차피 빵. 3의 2n제곱 나누면 9분의 1. 그래서 곧바로 답을 9분의 1로 적는 게 너네가 조금 더 숙달이 되면 이렇게 풀 거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풀지만 이걸 이해한 사람은 바로 풀어도 상관이 없다. 자, 2번도 해보자. 자, 2번은 당연히 분모에서 가장 큰 거는 루트 9의 n제곱이죠. 루트 9의 n제곱은 뭐다? 3의 n제곱이니까 이번에 분자 분모를 3의 n제곱으로 나눠주라는 거야. 따라서 분자 분모를 3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당연히 루트 안으로는 뭐로 들어가? 9의 n제곱으로 들어간다. 따라서 여기가 루트 9n제곱, 3n제곱 나누게 되면 여기는 1 더하기 여기가 9분의 2의 n제곱에다가 3의 n제곱 나누면 3 더하기 여기를 3의 n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2 곱하기 3분의 2의 n제곱이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거다. 그러면 해당하는 공비 3분의 2가 9분의 1 리미트는 전부 다 0이라 했으니까 이게 0이고 이거 0이니까 얘는 그냥 얼마다? 3이다 라고 적어주는 문제야. 알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큰 여기서 요걸로 나눠서 개수 구하기. 따라서 이것도 나중에 거의 다항함수의 극한처럼 암산이 가능하겠죠? 가장 높은 거에 n제곱 나눠서 개수만 쏙쏙 뽑아오면 되거든. 알겠냐? 자, 그 다음에 3번 어떻게 되겠어? 3번은 당연히 원래 정석풀이는 이 3의 n제곱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면 여기는 1 빼기 3분의 2의 n제곱이 돼서 여기에 리미트로 푸는 게 원래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 된다. 그런데 당연히 요거 리미트 보내면 3의 n제곱은 무한대로 가고요. 1 빼기 공비가 3분의 0으로 가니까 무한대 곱하기 1이 되기 때문에 얘는 무한대라고 하는데 당연히 우리 극한을 조금 이해한 친구들은 3의 n제곱이 2n제곱보다 빨리 커지니까 그냥 3n제곱만 따라가서 결국엔 무한대라고 하는 게 맞다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 극한이라는 것은 정석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극한값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바로 이해하고 푸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밑에 거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밑에 거 하나만 더 풀어보자. 자, 이제 필수 예제 12번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수렴하는 수열 AN에 대하여 다음의 극한값이 2라고 나올 때 리미트 AN을 구하라는 거다. 아, 수렴하는 수열, 즉 이 리미트 A는 얼마다? 알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얘를 구하자.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저거를 우리 등비수열의 극한이 나와 있으니까 분자 분모 중에서 누가 가장 큰 거에 n제곱이냐? 당연히 4의 n제곱이 가장 크죠. 따라서 분자 분모를 4의 n제곱 나누고 요 놈은 an만 남는 거고 얘를 4n제곱 나누면 3의 제곱 앞으로 빼서 9 곱하기 4분의 3의 n제곱이 되는 거고 얘를 4의 n제곱 나누면 4가 되겠고 여기를 4의 n제곱 나누면 2분의 1의 n제곱의 an이다라고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요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요놈의 극한은 어떻게 되겠니? 요 공비가 1보다 작은 4분의 3과 2분의 1 다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얘가 결국에 우리 뭐다? 알파가 되는 거니까 얘는 알파만 남겠고 여기 4만 남겠고 얘가 2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알파는 얼마다? 2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다. 항상 등비수열의 극한은 분모의 가장 큰 거에 n제곱 나누되 걔보다 낮은 거에 거듭제곱의 나눔값 항상 0으로 간다. 그것만 이해하게 되면 앞에 개수들 가장 높은 거에 n제곱의 개수들로만 답을 내주자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 확인 체크 24번, 25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이다.
자, 우리는 다음 등비 수열이 수렴하도록 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자, 봤더니 요 xn제곱, x-n제곱은 다 이렇게 써야죠. 두 개를 곱한 거에 n제곱인 x제곱 마이너스 2x의 전체의 일단은 n제곱으로 바꿔서 당연히 요 수열의 공비는 누가 되겠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는 거야. 따라서 얘가 수렴할 아까 조건이 뭐야? x제곱 마이너스 2x가 말보다 크고요. 1보다는 뭐하다? 작거나 같다를 우리는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이라고 얘기한다. 따라서 우리 요거 부등식은 다들 어떻게 풀어요? 왼쪽 거 1번과 오른쪽 거의 무슨 집합? 교집합으로 푸는 것을 우린 요 부등식을 푼다라고 얘기하죠. 자, 1번 풀어보면 마일 넘기게 되면 0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요 놈은 완전 제곱이기 때문에 x 빼기 1의 전체의 제곱이 되겠다. 자, x 빼기 1의 제곱이 항상 0보다 큰 범위 구하세요. 우리 요 범위를 뭐라 불러요? x가 1이 아닌 모든 실수라고 얘기한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범위도 풀어보자. 2번 범위도. 2번 범위는 1을 넘겨서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당연히 인수분해는 안 되니까 근의 공식을 통해서 근을 구해보자. 근의 공식으로 근 구해보면 짝수근의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뿔마 루트에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얘는 사입범위로서 해당하는 1 마이너스 루트 2부터 1 플러스 루트 2까지가 요 범위가 되는 거다. 우리는 두 개의 공통범위로서 해당하는 1이 아닌 모든 실수와 요놈의 공통범위는 여기에 1이 들어가는 거니까 한번 끊어서 여기부터 어디까지? 1까지 그리고 1부터 어디까지? 1 플러스 루트 2까지가 요놈의 만족하는 답이라고 적어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1이 아닌 모든 실수랑 저거의 교집합이니까 답은 이렇게 적어주는 거다. 자, 2번 해보자. 2번은 뭐가 다르니? 여기는 x 곱하기 2-x의 n마일제곱은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첫째 항이 x가 되는 거다. 따라서 얘는 첫째 항 a1이 x고요. 해당하는 공비는 2-x로서 얘가 수렴하려면 아까 뭐라 그랬어? 첫째 항 a1은 얼마다? 0이다. 그리고 해당하는 공비는 얼마랑 얼마 사이? 말보다 크고 현태야 딴 생각 그만 1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다. 따라서 1을 빼주고요. 마이너스를 곱해주자. 1을 빼주면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다 곱하면 1부터 여기가 3이 될 거다. 우리는 두 개의 요거는 교집합 합집합이야. 얘는 따로따로 써야 돼. x는 0도 항상 성립하는 거고 요거 성립하는 거니까 얘는 답을 쓸 때 5월 x는 0 이렇게 적어주는 거다.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가 정답이 된다. 따라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해당하는 공비가 말보다 크고요. 1보다 작거나 같다와 첫째 항이 나와 있으며 첫째 항이 0 또는 이 공비가 말과 1 사이에 있을 범위로 답을 내주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한번 마찬가지 밑에 문제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아래 n제곱을 포함한 수열의 극한 문제다. 자, 다음 수열의 극한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고요. 한번 진행해 볼게요. 당연히 요놈의 극한이라는 것은 저거의 리미트 값을 구하라는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값을 구한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풀어봤냐면 요 R의 값이 숫자로 정해진 것은 구해봤다. 하지만 여기서 R은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값들이 될 수가 있으니까 요놈의 극한은 바로 구할 수는 없어. 얘는 당연히 극한값은 뭐에서 결정되냐면 우리 아까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에 의해서 요 공비가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나 그리고 R이 1일 때나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라는 R은 마이너스 1이 아니니까 이 세 가지에 따라서 이 극한값들이 달라지겠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따라서 항상 요 문제에 극한 문제가 나오면 해당하는 공비를 이러한 범위를 통해서 답을 구하겠다는 생각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우리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얘는 극한이 얼마로 가겠다? 요거 얼마다? 0. 얘도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1 플러스 0분의 0이니까 얘는 그냥 0이에요. 이렇게 적어주는 거고요.
자, 여기는 어떻게 돼? R이 1은 여기다 그냥 1을 넣는 거야. 1 더하기 1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얼마다? 2분의 1이다. 그런데 절대값 R이 1보다 크면 아까 R의 n제곱은 발산이라고 얘기했어. 그럼 이제 발산분의 발산이다. 발산분의 발산은 R의 n제곱으로 분자 분모를 나눠줘서 푸는 거. 이게 숫자처럼 생각하면 이걸로 나눠줬죠. 따라서 얘를 나누게 되면 당연히 R의 n제곱 나누면 R의 n제곱분의 1 더하기 Rn 나누면 1분의 R의 n제곱 나누면 1이 돼서 여기에 리미트를 보내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요거는 요 R의 n제곱분의 1은 발산분의 1이야. 발산분의 1은 얼마다? 발산분의 1은 0이다.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를 답은 1이 된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야. 선생님 몇 가지 예시 더 들어줄게요. 자, 여기가 만약에 조금 더 복잡한 거 한번 적어볼게요. 1 더하기 R의 2n제곱분의 뭐 해볼까? 1 마이너스 R의 2n 빼기 1제곱. 이런 것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조금 더 복잡한 거. 이 문제를 좀 몇 개를 왜 풀어주냐면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 자, 마찬가지 요것도 마찬가지 하게 되면 무조건 이 문제는 범위를 요 세 개에 의해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야. 됐니? 근데 이 문제에서는 R이 마이너스 1 아니라는 말이 없잖아. 그럼 요거는 범위를 총 4개로 나눠서 절대값 R이 얼마일 때 1보다 작을 때 R이 1일 때 R이 마이너스 1일 때 요렇게 해서 항상 R의 n제곱의 극한 문제가 나오면 이 4가지 상황에 의해서 값들을 구해보겠다가 기본이다. 알았죠? 아까는 마이너스 아니라 했으니까 안 했고 없으면 이거 다 해봐야 돼. 알겠죠? 자, 이거 해보자. 절대값 R보다 작으면 얘는 당연히 공비가 R제곱이죠. R제곱의 범위는 뭐겠어요? 요렇게 되면 R제곱의 범위는 자, 요 범위면 R제곱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아는 사람?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 말과 1 사이죠. R제곱의 범위는 0보다 작아요. 작아요. 1보다는 작죠. 네. 그리고요. 0보다 커요. 0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러면 당연히 이 범위 내에서도 이 극한은 어디로 가겠어? 이제 0보다 커나 1보다 작으면 n제곱은 어디로 가겠어? 극한이 0으로 가겠죠. 그래서 0으로 가고요. 마찬가지 요 놈도 얼마로 간다? 0으로 가서 1분의 1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자, R이 1 대 1을 넣으면 돼요. 그래서 1 더하기 1분의 1 빼기 1, 2분의 0. 그래서 이거는 0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1 들어가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1의 짝수 제곱, 얘는 마이너스 1의 홀수 제곱이다. 짝수 제곱은 당연히 얼마야? 1이겠죠. 근데 홀수 제곱은 그러면 1 더하기 1분의 1 빼기 1 더하기 1. 얼마? 1이 되겠죠. 2분의 2니까 1이 될 거다. 자, 요 놈만 잘 생각을 하자. 요 놈은 당연히 절대값 R보다 크면 이게 발산과 발산이야. 그 분자 분모를 뭘로 나눠주냐면 R의 2n제곱으로 나눠라. 따라서 여기가 R의 2n제곱분의 1과 더하기 1과 여기도 R의 2n제곱분의 1과 빼기 이거 R의 2n제곱 나누면 R분의 1이겠죠.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리미트 n을 무한히 보내게 되면 우리는 얘기했죠. 절대값 1보다 작으면 얘가 발산분의 1. 발산분의 1은 얼마라고 생각하라? 0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여기도 0이 돼서 답은 마이너스 R분의 1. 요게 답이에요. 요렇게가 답인 거다. 한 가지만 더 예시 들어볼게요. 마이너스 R분의 1은 요거 아니에요? 다시요. 그러니까 n제곱이 붙어야죠. 그냥 이거는 마이너스 R분의 1. R이 숫자면 그 값. 예를 들어 R이 3이었으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답인 거야. 아니야. 우리 현태처럼 물어본 친구도 한 1000명이 돼. 그 질문 많이 해요. 0 아니냐고. 잘 질문했어요. 거기에 n제곱이 붙으면 0이야. 알겠죠? 잘했어요. 이게 오래 할수록 좋은 거는 모든 질문에 커버가 가능해. 왜냐면 누군가는 그 질문을 반드시 했거든. 그 다음에 예시 하나만 더 들어줄게요. 예시 하나는 요것도 따라 써서 자, 예를 들어 이런 놈의 뭘 구할 거냐면 극한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온다. 요런 놈의 극한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는 이렇게 거듭제곱에 n제곱 숫자는 없었죠. 아까는 얘만 단독 있으니까 범위를 이렇게 나눴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얘는 어떻게 해서 풀어줘야겠냐라는 거죠. 요 아래 범위를 뭐에 의해서 나눠주고 풀어야 될까를 만약에 물어봤어. 얼마에서 나눠줘야 될까? 기준이. 이번 얼마일까?
그죠? 3이야. 맞아. 그거 알겠어? 요거를 보고 요 아래 범위를 3보다 크냐 작냐를 통해서 나눠주겠다는 생각이 다들 문득 드니? 왜? 우리가 이건 알겠지만 3의 n제곱으로 나누겠냐 r의 n제곱으로 나누겠냐 싸움이거든. 큰 쪽으로 나누는 거니까. 혹시 이 말 이해하겠어? 그래서 요 문제를 풀 때는 아까랑 조금 다르게 요 절대값 r이 3보다 작을 때랑 그리고 r이 3일 때랑 r이 마3일 때랑 절대값 r이 3보다 클 때로 나눠놓고 풀어줘야 돼. 혹시 요 생각 알겠어? 요게 숫자로 있을 때는 요걸로만 나누는 거지만 이렇게 숫자 하나에 거듭되고 있으면 결국에는 우리는 요걸로 나눌까 말까를 고민하는 거니까 그 기준이 3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럼 이때면 누가 큰 거야? 얘가 큰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얘로 분자분모를 나눠서 1 더하기 3의 n제곱 나누면 3분의 r의 n제곱 여기가 1 빼기 3분의 r의 n제곱이야. 그럼 이걸 리미트 보내면 여기서 3분의 r의 n제곱을 얼마로 하겠다고? 이게 얼마? 0인 거야. 이게 0.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얘는 1이다 이렇게 해주는 거고. 자, r이 3이면 당연히 여기서 3을 집어넣으면 돼. 그럼 여기서 3 넣고 3을 넣게 되면 3n제곱 3n제곱 0이겠죠? 따라서 이거는 그냥 0이 될 거고. 마이너스 3을 넣어보자. 그 다음 마이너스 3을 넣게 되면 3의 n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의 n제곱 3의 n제곱에 마이너스 3의 n제곱이 되는 거야. 됐니? 그러면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3의 n제곱 3의 n제곱 중에 이제 누가 큰 게 맞아요? 3n제곱이 크니까 3n제곱 나눠주는 거다. 그럼 3n제곱 나누게 되면 1 더하기 3n제곱 나누면 마이너스 1의 n제곱 1 빼기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돼. 그럼 얘는 무한대로 보내는 게 아니라 n에다가 1부터 차례대로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분모가 곧바로 얼마가 돼? 0이 돼. 분모가 0이 극한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없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그리고 요거는 이제 누가 가장 큰 거야? 이렇게 돼. 마지막 꼼에서 누가 가장 큰 거야? 누가? r의 n제곱이 가장 큰 거다. 따라서 이거는 r의 n제곱으로 나눠줘야 돼. 그럼 여기가 r분의 3의 n제곱 더하기 1. 여기는 r분의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다. 그러면 이제 절대값 r이 3보다 크니까 요 놈이 3보다 큰 거라 생각하면 얘 극한이 이제 얘가 어디로 가는 거야? 얘가 0. 얘가 0으로 가서 얘는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마이너스 1이다라고 써주는 거다. 그래서 선생님 일단은 예시를 좀 들어서 해당하는 요 놈의 rn제곱 단독 있을 때는 범위를 이렇게 나누는 게 맞지만 만약에 그게 어떤 숫자의 거듭제곱에 대한 범위 나올 때는 요 놈을 기준으로 해서 범위를 나눠서 극한을 계산해야겠다. 자, 한번 확인 체크 28번, 29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21번 한번 해볼게요. 알겠지만 내가 지금 모든 푸는 번호들은 너네가 숙제를 할 때 도움을 받으라고 해서 좀 풀어주는 거예요. 자, 21번 볼게요. 자, 공비가 3인 등비수열 A인에 대하여 다음의 극한이 5분의 1을 만족할 때 첫째 항 A1을 구하라는 문제다. 자, 문제에서는 등비수열의 공비만 나왔고요. 그럼 우리는 등비수열의 AN을 일반항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라고 진짜로 써줘야 된다. 자, 그래서 저기다가 진짜로 요식을 넣어줘야 돼요.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요. 여기가 3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2 곱하기 a1의 3의 n-1제곱 그리고 a1 곱하기 3의 n-1제곱 마이너스 2가 5분의 1을 만족하는 a1을 구해주자. 자, 우리 이거 이제 어떻게 풀겠니? 라고 얘기하면 분자분모를 나눠야겠죠. 누구로 나눠야 돼? 분자분모를? 3의 n제곱으로 나눠주겠다. 보이죠? 따라서 분자분모 3의 n제곱 나누면 여기는 3이고요. 여기를 3의 n제곱 나누면 3의 마일제곱 3분의 2a1 여기 3의 n제곱 나누면 3의 마일제곱 3분의 1이 남아서 3분의 a1 그리고 3의 n제곱분의 2의 리미트가 되는 거다. 그러면 이 값은 당연히 요 3n제곱분의 2는 얼마다? 무한대분의 2니까 빵이 돼서 남는 것들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 거야. 따라서 요거 3 더하기 3분의 2 a1 3분의 a1이 얼마? 5분의 1을 만족하네. 그냥 a1을 구하라는 문제다. 따라서 요거 계속 위아래 3, 3을 곱해서
9 더하기 2A1은 A1이 돼서 얘가 5분의 2다. 그 다음에 크로스겠죠? 크로스를 곱해서 해당하는 5A1은 18 더하기 4A1. 그래서 넘어가서 A1은 18이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진짜로 넣어서요. 우리 아까도 풀듯이 분모의 가장 큰 거에 n제곱으로 나눈 다음에 해당하는 항상 이렇게 발산분의 2는 0이라고 해서 극한을 구한 후에 답을 내주면 되는 거였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2번 해볼게요. 아무튼 그 다음 미적분 수업에 오는 날은 일단 이번 주는 토요일 9시에요. 그래서 와서 테스트 보고요. 한 번에 통과하면 바로 가고요. 통과 못한 사람은 그거 고치고 2차 풀고요. 그래서 2차까지를 다 고치고 갈게요. 근데 아마 숙제 열심히 한 사람은 다 맞출 거예요. 웬만하면. 자, 22번. 자, 등비수열 R의 n제곱이 수렴할 때 다음 보기 중에서 항상 수렴하는 수열을 있는 대로 골라라. 자, 등비수열의 R의 n제곱이 수렴한다라는 것은 저 공비의 범위가 얼마? 말보다는 크고요. 1보다는 작거나 같은 게 요 놈이 수렴할 조건이 되겠죠. 그러면 기역과 니은과 디귿과 리을에 우린 공비의 범위만 쳐다보면 돼. 자, 기역의 공비는 뭐니? 라고 물어보면 R의 3n제곱의 공비는 R3제곱이 저놈의 공비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너네 R의 범위가 말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R3제곱의 범위 아니? R의 범위가 말보다 크고 1보다 작고 R3제곱 범위는? 0보다 커요. 0보다 커요. 자, 뭘까요? 요거 범위면 요거 범위는?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세 번 만에 맞췄네요.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홀수 제곱은 범위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똑같다라고 해주는 거야. 그럼 얘도 뭐 하겠어? 수렴하겠어? 안 하겠어? 수렴하겠다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니은. 자, R의 범위가 말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R분의 1의 범위는 뭐죠? R분의 1의 범위는? 그러니까 뭐죠? 뭘까요? R의 범위가 말보다 크고 1보다 작고 R분의 1의 범위는? 발산? 아니 범위를 얘기하라고 했더니 뭐 발산입니까? 뭘까요? 말보다 크거나 같고 이보다 작아요. 그런 숫자가 있나요? 자, 당연히 어떻게 하는 거냐면 왼쪽과 오른쪽을 구할 건데 왼쪽을 뒤집어 까면 부동호가 뭐하죠? 바뀌어요. 그래서 요렇게가 되겠고요. 그리고 오른쪽도 어떻게 돼? 부동호가 바뀌죠. 그래서 R분의는 말보다 작고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범위예요. 그래서 바깥 범위가 되는 거예요, 양쪽이. 그럼 얘는 수렴해요, 발산해요? 발산이죠, 요 범위는. 그래서 발산이다. 진짜 말도 안 되게 이거 고등학교 지금 3학년인데 이거 범위를 아까 누가 그랬는데 이거 안 돼요. 알죠? 이거 안 돼요. 이런 거 없어요. 동시에 뒤집으면 안 돼요. 알죠? 이거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자, 공비가 마이너스 R이죠? 그럼 마이너스 R의 범위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전부 다 마이너스 곱하니까 말보다 커나고 1보다 작겠죠? 얘는 수렴이야 발산의 이 범위는? 진도 아니에요. 발산이죠. 누구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1이 들어가서 이것도 발산이라고 해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는 2분의 1마 R이 공비죠? 그러면 2분의 1마 R의 범위를 구하자. 그럼 이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걸 가지고 이런 모양을 만들어줘야 돼. 전부 다 마이너스 붙이시고요.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R 1이겠고요. 1을 전부 다 더하고요. 그리고 2로 나눠주자. 자, 그러면 요 범위는 얼마부터 얼마냐면 0보다 커나갖고 1보다 작다죠? 그럼 얘도 수렴 발산? 수렴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수렴이라고 하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공비의 범위 가지고 다른 거의 범위를 구해서 수렴인지 발산인지 따져주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아마 RPM에 이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24번 아까 풀었던 건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R이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R의 n제곱분의 1 마이너스 R의 n제곱의 값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범위에 따라서 구해줘라. 어떤 범위?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R이 1일 때,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로 구해보자. 자,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값 R이 1보다 크면 분자 분모를 뭘로 나눠라? R의 n제곱 나눠서 R의 n제곱분의 1 더하기 1, R의 n제곱분의 1 빼기 1이라고 적어주는 거다. 그러면 절대값 R이 1보다 크면 발산분의 1, 여기를 얼마다? 빵이라고 해주는 거야. 빵. 그래서 얘네 마이너스 1이에요 라고 하는 거고, R이 1일 때는 그냥 1을 넣으면 될 거다. 그러면 1 플러스 1, 1 빼기 1. 얘는 당연히 0이라고 그냥 적어주는 거고,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이 R의 n제곱의 리미트는 그냥 얼마다? 바로 얘가 빵, 얘가 빵이니까 요거는 1이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거다. 그래서 아까도 몇 번 연습했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야. 알았죠? 막 와닿지가 않아. 알았죠? 그래서 요걸 되게 어려워한다. 답은 그랬더니 요거죠. 요거니까 a가 마일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0이니까 여기가 1은 0. 그래서 요놈의 두근은 1과 마이너스 1이니까 1 더하기 1 답은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뭐 대입해서 답은 구하는 거였네. 자, 그 다음에 풀어볼 번호는 25번. 25번 해볼게요. 렉 걸렸어. 됐다. 자, 25번. 자, 다음 수열의 극한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루트 3, 루트 3, 루트 3, 루트 3, 루트 3, 루트 3의 극한을 구하여라. 얘는 결국에는 얘가 A1이고요. 얘가 A2고요. 얘가 A3야. 우리는 항상 n번째 항을 구해서 거기에 뭘 보낼 거냐면 리미트를 보내는 거다. 자, n번째 항은 뭐겠니? 루트가 계속 씌워져 있는 거겠죠. 첫 번째 항을 이렇게 지수의 확장으로 쓰면 얘는 3의 2분의 1제곱이에요. 자, 요 놈은 3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4분의 1제곱이야. 뒤에 건 루트가 두 개니까 이렇게 돼. 얘는 3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4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8분의 1제곱인 거 다들 알겠니? 자, 그러면 a는 뭐겠니라 그러면 3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4분의 1제곱 3의 8분의 1제곱 더 곱하기 점점점 3의 2분의 1의 n제곱이에요 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요 놈이 요거의 일반항이야. 그러면 이 지수끼리의 곱하기는 요 놈끼리의 또 더하기니까 3에다가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점점점 2분의 1의 n제곱이죠. 그러면 우리는 일단 요 놈을 간단하게 바꿀 거고요. 이걸 간단하게 바꾸는 거 우리 뭐라고 부른다?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부르죠. 등비수 합공식 안 까먹었죠? 안 까먹었죠? 자, 그래서 한번 선생님 써보면 1마 r분의 첫째 항 2분의 1에 1 마이너스 r에 n제곱이라고 적어주면 이것이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되는 거였다. 다들 기억해요? 거짓말 아니죠? 자, 이제 우리 여기다가 이게 an이고 여기다 이제 뭘 보낼 거야? 리미트를 보내는 거야. 그러면 리미트 n을 무한히 보내보자. 그러면 2분의 1의 n제곱의 리미트는 얼마로 가기 때문에 얘가 0으로 가니까 여기가 2분의 1분의 2분의 1 얘가 총 1이 돼서 답은 3의 1제곱 3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요거 우리 등비술 합공식 다들 안 까먹었지만 한 번만 적어주면 1마 r분의 a1에 1마 r의 n제곱이죠. 다들 안 까먹은 거 알고 있지만 한번 뭐 슬쩍 적어봤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그 바로 밑에 26번도 한번 해볼게요. 26번. 자, 26번에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일 때요. 알파의 n제곱 더하기 베타의 n제곱분의 알파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베타의 n 플러스 1 값을 구하라. 2차 방정식인데 뭐가 되지 않는 놈이냐면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놈이다. 그러면 저렇게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놈은 당연히 우리 뭐 하셔야 돼요?
인수분해를 하는 거는 보통 아니고요. 결국에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면 당연히 둘 중에 근 하나는 큰 놈이고 하나는 뭐한 놈이겠어? 작은 놈이겠죠. 그럼 둘 중에 뭐한 걸로 또 나눠주겠다 항상? 큰 놈의 n제곱. 그러면 그냥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라고 가정해서 저 둘 중에 베타가 크다라고 가정하면 분자분모를 베타의 n제곱으로 그냥 나누겠다라는 거야. 그럼 베타분의 알파의 n제곱 1. 여기가 베타의 n제곱분의 알파의 n 더하기 1제곱. 여기는 베타가 되는 거다. 미안해. 말은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우리는 베타가 알파보다 크니까 당연히 베타분의 알파는 1보다 작은 거기 때문에 해당하는 이 리미트 값은 얼마로 간다? 이거 빵! 얘도 빵! 답은 뭐다? 베타가 되는 거야. 이제 베타라고 해서 그 베타근을 근의 공식으로 답을 구해주면 되는 거다. 큰 쪽 근이 답이구나. 따라서 근의 공식 짝수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만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H인데 이 중에 플러스가 답이라서 답은 말 플러스 루트 2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걸 또 어떻게 풀면 안 되겠어? 진짜로 저 근을 둘 다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숫자를 진짜로 집어넣고 쓰면은 되게 복잡해 보이겠지.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저놈은 둘 중에 누가 크냐가 작냐가 중요하니까 결국 큰 게 답이다 라고 해서 그 다음에 근을 구해주는 거다. 인수분해 되면 그냥 숫자 넣고 풀어도 쉽겠죠? 인수분해 안 되면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게 중요하더라. 그 다음에 30번으로 넘어가 보면 30번. 자, 다음을 만족하는 아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마찬가지 R의 n제곱 더하기 1분의 R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의 극한값을 구해볼 거고요. 당연히 저 왼쪽에 요 극한은 몇 개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범위는 지금은 요 범위니까 3개에서 결정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요 놈은 마찬가지 그 극한은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R이 1일 때 요거에 따라서 값들이 달라질 거야. 근데 그게 3인 것 뿐이다. 자, 이걸 땐 당이지 얼마야? 요거는 빵. 그래서 마이너스 1. R이 1이면 1 빼기 1, 2분의 빵. 그래서 여기는 빵이 될 거고. 절대값 R이 1보다 크면은 R의 n제곱 나눠서 1 더하기 R의 n제곱분의 1에 R의 n제곱 나누면 R 빼기 R의 n제곱분의 1이 되는 거다. 그래서 리미트 n을 무한히 보내면 발산분의 1 빵, 발산 빵. 그래서 얘가 R이래. 그러면 당연히 이 중에 3이 될 수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얘밖에 안 되겠고 곧바로 요 R값이 얼마가 되겠다? 3이다라고 구하는 문제다. 이제 좀 요거 알겠어. 이게 또 오늘은 좀 아는 척 하는데 집에 가서 이 문제 다시 풀 또 되게 어려워해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뒤쪽에 넘겨서요. 또 풀 번호가 31번 해볼게요. 차 타고 간 사람 있니? 물어는 보는 거야. 너 차 타고 가? 걸어가요, 오늘은. 자, 아니까. 아니야. 차 타야지. 좀 기다려주시지? 5분 기다려주시. 좋았어요. 2개만 더 할거 혹시나 시간이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옛날 학원에서는 11시 수업 끝냈는데. 거기는 수업이 2시간밖에 없었잖아. 거기 학원은 맨날 2시간하고 2시간, 뭐 이렇게 자습한 학원에서 솔직히 2시간 수업이 부족해, 하루에. 그래서 거기는 맨날 3시간씩 해줬어. 11시에 끝냈거든. 착하잖아. 선생님. 애들은 막 욕한 애도 있어서 갑자기. 얘보다 등치가 2배인 애가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 그만하자고. 그런 애가 있었어. 근데 2년 넘게 다녔어, 걔도. 그래서 내가 맨날 장난쳐서 이렇게 하면서 나보다 막 이만한데도. 31번. 자, 수열 2, 4, 8, 16에 n번 장을 an 그리고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 이거 구하래. 그냥 일반항하고 합을 공식을 써서 구한 후에 저걸 리미트를 구하자. 자, 그럼 곧바로 써볼게요. 다들 우리 아까 합공식하고 일반항 공식 다들 아니까. 자, 일반항은 당연히 뭐야? 2 곱하기 2의 n-1제곱인 거고. 자, 저 합은 등비설합인데 공비가 1보다 크지? 그럼 첫 장은 2, 공비가 2니까 요건 합공식이 2-1에 첫 장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라고 적어주는 거다. 정리해보면 2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2에 요거 만나면 2의 n제곱의 리미트다. 자, 재빈이 이거 바로 얼마인지 알겠어, 다? 잠만요, 안 되는데. 자,
안 돼요. 자, 답 얼마야, 답? 야, 씨. 얼마야? 2분의 1이죠. 돼야죠. 자, 분자분모를 2의 n제곱 나누면 2 빼기 이게 바로 돼야죠. 나중에 이게 암산으로 해야 돼요. 맨날 언제 이거 하고 있네. 응? 우리 다항함수의 극한을 차수비교로 바로 답을 구하잖아. 당연히 이 정도 수준도 나중에는 바로 암산해야지. 이거 언제까지 맨날 나눠주고 뭐 자시고 합니까? 그래서 요 놈의 앞에 보면 이렇게 해서 2분의 1이다라고 바로 적어주면 좋을 거야. 요거는 0이니까. 알았죠? 이게 돼야 돼요. 맨날 이거 나눌 수 없어요, 우리. 자, 33번에.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3의 n제곱에 양의 약수의 총합을 an이라 그러자. 그때 저거를 구하래. 다들 양의 약수의 총합 구하기 기억나요? 약수의 총합 구하기. 3의 n제곱의 약수들 뭐야? 당연히. 1, 3, 3의 제곱 이거죠. 그래서 3의 n제곱에 대한 약수의 총합은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당연히 어디까지? 3의 n제곱까지가 되겠죠. 마찬가지 등비수랍으로 써보자. 자, 조심해야 될 건 항수가 n개가 아니죠. 항수는 몇 개냐면 n 플러스 1개. 따라서 3-1에 첫째 항 1에 3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1이라고 딱 적어줘야겠다. 따라서 요 놈은 3의 n제곱에 여기가 2분의 3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1의 리미트가 되는 거야. 자, 다시 한 번 더 기회 줄게요. 자, 얼마인 것 같아, 다? 맞아. 그렇지. 이제 이게 바로 보고 2분의 3이라고 딱 해주면 된다는 거야. 알겠지? 이게 바로 이제 돼야 돼요. 또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거. 알았죠? 자, 마지막 하나 하고 끝냅시다. 34번 하고요. 좀 종쳐도 5분만 더 할게요. 이거 끝날 때까지만 할게요. 자, fx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2n제곱 더하기 1분의 2의 x의 2n-제곱 더하기 4의 그래프와 요 직선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모든 정수 k 합을 구하라는 거야. 이거는 저 fx 그래프를 진짜로 그리란 얘기야. 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x의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저것도 마찬가지 범위를 총 나눠줘야 돼. 저 x가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일 때, x가 마일일 때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라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범위에 따라 또 구해주는 겁니다. 자, 뭐 잘 되나 볼게요. 절대값 x가 1보다 작으면 요 놈의 리미트는 빵, 요것도 빵. 그래서 얼마만 남냐면 이게 4만 남아요. 이렇게 해주면 좋을 거고요. x가 1일 때는 마찬가지 1을 집어넣으면 1 더하기 1 2분의 여기 1이니까 2 더하기 4 2분의 6이니까 얘를 3이에요 라고 해주는 거야. 자, 마일까지도 쉽죠. 마일을 진짜로 집어넣으면 짝수 제곱은 1 더하기 1 홀수 제곱은 마이니까 마이 더하기 4 그래서 요거는 1이다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는 거고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가 항상 어려운 거야. 얘는 분자분모를 x의 2n제곱으로 나눠주는 거다. 자, 저기 x의 2n제곱 나누는 거 해볼게요. 여기 x의 2n제곱 나누면 뭔지 알겠어요? 여기 뭐가 남냐면 x분의 2가 남아요. 그리고 더하기 x의 2n제곱분의 4의 마찬가지 리미트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발산분의 1, 이게 빵, 발산분의 4 빵이니까 뭐만 남냐면 x분의 2가 그냥 남는 거다라고 적어줘야 돼. 그럼 이제 이거를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각각의 범위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다.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을 기점으로 해서 자, 이 범위는 마일과 1 사이죠? 거기서는 계속 얼마래? 4래요. 따라서 여기다가 계속 4라는 이렇게 상수함수를 그려주는 거고 x가 1일 때는 얼마래요? 3이래요. 그러면 여기다가 3이라는 점을 이렇게 찍어주는 거고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다? 1. 여기 1에 대해서 여기가 이렇게 점을 찍어주는 거고 그리고 이 바깥 범위 내에서는 x분의 2라는 유리함수를 그려줘야 돼. 자, 유리함수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얼마를 지나냐면 2를 지나네. 요 점을 지나네. 실제로 이 유리함수는 원래 이렇게나 이렇게가 그려져서 여기에 범위 내에서 이렇게만 그려주는 거고 마찬가지 마일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요 점을 지나면서 해당하는 원래 이렇게와 이렇게 바깥쪽이니까 이렇게 적어주는 게 이 선생님이 노란색을 그리는 게 저 fx의 그래프
개형이 되는 거다. 이제 이놈과 해당하는 이 직선과 몇 점에서 만날 조건이냐면 2점에서 만날 조건으로 해당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2면서 절편만 변하는 거다. 그럼 절편을 엄청나게 작다 그래서 아래쪽부터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는 거야. 그러면 지금은 만나는 교점이 몇 개입니까? 하나가 되는데 몇 개가 될 조건? 2개가 될 조건을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당연히 절편이 커지면 이게 올라가다가 2점이 언제 되겠냐라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눈에 띄는 것은 혹시나 요 점을 지나는 게 뭔가 이쪽에서 만나서 2점이지 않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 요 점이 1,3이고 요 점이 마일 콤마 얼마냐면 마이너스 2야. 2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한번 떠올려 보자. 해당하는 요거 직선의 기울기 떠올려 보자. 요거 직선의 기울기 얼마죠? 2분의 얼마죠? 1이야? 2분의 5인가요? 그러면 2점을 지나는 직선이 얘보다 가파른 거지. 그러니까 이거 좀 덜 가파르게 그려야겠다. 이를 덜 가파르게. 요거 기울기가 얼마라고? 요거 기울기가 이게 이상하지만 기울기 얼마야? 얘가 2분의 5야. 그러면 이 자리는 얘보다 덜 가파르겠죠. 그럼 덜 가파른 요 점을 지나면서 여기를 뭐 하겠어? 지나는 거 이해하겠니?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가 처음으로 딱 몇 점에서 만나는? 2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요 점을 뭐 한다? 지난다. 따라서 요 점이 저 직선이 지나니까 1 넣으면 3이구나. 이렇게 해서 K 하나가 얼마냐면 1이다라고 또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게 또 가다가 언제 또 2점이 되겠니? 요게 되면. 요 점을 뭐 할 때 또? 지날 때겠죠. 이게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요 점을 지날 때, 이 그림 좀 이상해요. 요 점을 지날 때도 되겠구나. 따라서 요 점을 지날 때를 마찬가지 구해보면 되는 거죠. 따라서 요 점을 지날 때가, 아니죠. 요거 몇 점이야? 멍청이다. 안 돼요. 요 점을 지나지 않는 요것들을 뭐 해주는 거야? 구해주면 되는 거겠죠. 요런 것들. 요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언제까지가 맥시멈이겠어? 요 점을 지나기 뭐한까지? 전까지가 되겠죠. 요 점이 얼마였냐면 마일 콤마 얼마죠? 4였어요. 따라서 4는 마이 더하기 K네요. 요때 K가 6이네. 6은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러니까 K는 6보다는 뭐 해야 돼? 작아야겠고요. 언제부터 되냐라고 한다면 요게 요 점을 뭐 하는 순간 또 지날 때부터니까 요 점은 몇 콤마 몇이었냐면 1,4였죠? 따라서 4는 1 더하기 K입니다. 이제 2 더하기 K입니다. 그러면 K는 이게 얼마죠? 2가 돼요. 2보다는 근데 중요한 건 이 중간에 요 점을 지날 때가 있겠죠. 요 점은 빼줘야 돼요. 요 점이 지금 아까 몇 콤마 몇이었니? 마일 콤마 1. 마일 콤마 1이니까 1은 마일 집어넣으면 마이 더하기 K니까 3이죠. 3은 빼줘야 돼. 따라 되는 K는 아까 1 되는 거고 3 안 되고 4 되고 5가 돼서 답은 이걸 더해서 10이다라고 풀어주면서 조금 난이도가 있죠. 이런 식의 문제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포인트는 결국에 요 식을 잘 세울 수가 있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알겠죠?